이한자의 일은 당신이야. 10년이 넘는 피나는 노역 끝에 드디어 한국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어. 다음 목표는 검사가 되는 거였지. 졸업식 날 부모님이 꽃을 들고 아들의 마지막 졸업식에 왔어. 장시아는 부모님을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더니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엄마다가 아래 탈소녀. 축하해주고 싶어다고 했어. 잠깐만이라도 시간 좀 내줘. 같이 밥이라도 먹자.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바이올린도 이제 다시 할 수 있잖아. 다시는 엄마의 얼굴이 기억하다고 해서 진작에 포기했다고. 나는 돈도 오더라. 매번 낮에 하이모 보지. 알아서 잘 살 거라고. 댕전하게 돌아서 여쭈면 겠어. 참 계속했네. 어릴 때부터 장씨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세탁소 달린 작은 방에서 살았어. 매일 똑같은 반찬에 몸에 밴 세탁소 냄새. 이 모든 게 장씨에게는 정말 역겨웠어. 출세하고 싶었지. 이 좁은 방의 인생을 방황케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 50공고, 공부부 했지. 목표하던 대학에 합격했지만 장신께 이건 다시 노예분이었어. 더 빛나는 인생을 위해 당연 쉬지 않고 노력했어. 남들이 몰아대시면만 썼지. 결국 제한그룹 단학금을 받게 됐어. 제한그룹은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이야. 유세덕이 탄탄대로가 보장되는 거지. 그룹의 장학금은 곧 장신이 제한그룹의 기가 된다는 뜻이었어. 딱만 호환을 시키면 다 상관없었어. 사법연수원 졸업하고 지방검사가 됐지. 신형 먹태그룹을 위해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했어. 결국 부장검사 자리까지 올랐지.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야. 잔뜩 이 아자이들이 있어. 성공의 끝이 어딘지도 몰랐지. 빵수격 농업 융 때도 붙었어. 다인의 직내에게 더 계신 줄 미안해서. 괜찮은 썰롱난다. 썸들이 좋아하는 스토리잖아. 장수연이 딱 맞는 거지. 놈도 짜면 터지고. 그러면 제한그룹도 전개에 사람을 짚는 거야. 이렇게 무시당해도 장수연이를 잡은 여전히. 알겠습니다. 그럼에 이말 영화에 하더니 최장암이라는 거야. 이미 말디었어. 죽어가는 장신. 이 사실을 말할 사람조차 없었어. 인생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때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 돈 다 나는 거 아니니까 끊지 말라고 했어. 답은 뭐가냐고 물었지. 요새 잘 지내냐고. 장수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잘 지낸다고 했어. 엄마는 바로 눈치챘어.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지. 다시는 그쯤 보고 안 밀렸다고 했어. 하지만 눈물로 젖은 눈에 잊고 있던 과거의 한국이 보였어. 돈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걸까? 그때 옆에 있던 소치한 사람이 갑자기 지하철선으로 쓰러졌어. 자신은 모든 정보위원회의 사람을 화였지. 근데 그 사람은 완전히 의식이 없었어. 겨우 이부터는데 지하철이 달려오고 있었어. 다시는 그서 엄마한테 안 걸렸다고 말할걸. 당연치 않을 거라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할걸. 떳떳하게 살걸. 진작에 그날 도일이 한수진이 아웃비들걸.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장신은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만약이 있다면 그토록 쉬었던 것들이 수십 년간 피해온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그리워졌다. 어머니가 장신을 깨우는 소리에 장신은 꿈에서 깼다. 장신은 짐을 챙기고 합격한다고 말했다. 엄마는 너무 이른 거 아니냐고 물었다. 어젯밤 새벽까지 공부했는데 안 피곤하냐고. 장신은 괜찮다며 합격한다고 했다. 다시 안소. 아까 엄마에게 묻다. 장신한테 무슨 약이라도 먹인 거냐고. 갑자기 애가 왜 이렇게 저리 들었냐고. 깨어난 후 벌써 2주일이 지났다. 장신은 과거로 돌아온 게 확실했다. 이 귀한 기회를 절대 허투루 쓰지 않을 뻔했다. 시험에 학생들이 다시는 불러와 넣어졌다. 2월 시험에서 장신이 전 과목 안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번 시험 때는 장신이 거의 0점이었다. 이런 엄청난 변화에 커닝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장신이 그럼 내기하자고 하려는데 여학생 하나가 문을 확 열고 장신 선생님 보는데 병실로 갈? 반에서 하이진 엄마가 나서서 말했다. 꼴찌하던 애가 갑자기 점유 2등이 됐는데 솔직히 말해 커닝 간 거 맞지? 해다도 회산이지. 부모가 학원비 뗄 돈이나 있겠어? 선생님이 하이진 엄마를 말리며 너무 심하다고 했다. 하이진 엄마는 오히려 선생님을 하이히어 말다. 우리 큰애가 작년에 국제고 갔고 나도 계속 학부모 회장 맡아서 학교랑 아이들 위해 많은 일 했다고. 우리 애가 진짜 1등인데 커닝한 애한테 질 리가 없잖아. 다시 형식하다 하시라고. 그러고는 법조항을 들먹이며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라고 했다. 학부모 회장 뇌물 관련 건도 있고요. 학생들만 아니라 교무실 선생님들까지 다들 주목했다. 아내 유시어묻다. 그라우 하이진 엄마는 당황하며 화를 냈다. 선생님이 극심하였다. 상대말도 트윙크 안 하고 증거도 없이 커닝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은 장자를 돌려보내고 아들은 분명히 처리하였다고 했다.
짜증나는 일을 처리한 장시엔이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게시판에 음악 동아리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 바이올린을 좋아했고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장시안 디즈보쇼에서 음악이 들려왔다. 그 음악은 장시엔이 죽을 때 들었던 바로 그 곡이었다. 저도 모르게 큐시음문을 열고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다른 반 동아리 수업 중이었다. 나는 학비살 아님씨. 음악에 끌렸다는 건 좋은 비를 가졌다는 거래. 그럼 자기소개부터 해볼래? 친구 드디어가 신났어. 당신에게 인사했어. 그가 정말로 음악 동아리에 올 줄은 몰랐대. 알았어. 그 학생이 1학년 전체 1등이라면서요. 저는 2학년 음악 수업을 받은 장희진 선생이에요.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나요? 다시 미안해서. 괜찮아요. 오늘은 구경하게도 돼요. 대유가 월사식미 바이올린 연주해주신대. 그러고 보니 에치아노 바이올린 했다라. 장시는 어렸을 때 기억했어. 그렇구나. 애시언트는 능력이 정말 뛰어넘어가네요. 선생님이 연주를 시작하며 마음으로 들으라고 했어. 연주가 끝나면 느낀 점을 말해오라고 했지. 첫 틈이 울리는 순간 장시는 마치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 조심스레 묻어지는 향연을 연주한 것 같았지. 쥐집는 손가락은 마치 차가운 바람에 맞서 외치는 듯했어. 고추가 갑자기 답이었어. 마치 활로 얼음을 계속 빗들이는 것 같았지. 그래서 앞으로 끝없이 발견한 걸 알았어. 장시는 알았어. 예전에 상류층에 맞추려고 클래식 연주를 다도 접했었거든. 그래서 눈앞에 이 선생님은 평범한 음악 선생님 실력이 절대 아니었어. 장시가 요즘 뭐 왔어? 사계중 겨울산 악장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어요. 그러더니 당전이 선생님 오은숨 다친 적 있으신지 물었어. 활을 잡을 때 언제 힘들까 적었너? 대절내 어딜까? 저 애가 뭐래? 모르겠어. 멜로디가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어. 그다음 몇 개였어요. 그런 띠이었어요. 수업이 끝났어. 텅 빈 도실에서 선생님이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 그녀도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꿨었지. 덱시언의 직감이 대단했어. 다는 거 힘들 트러스인데 재활하면서 생긴 습관 따지 알아챌 거는 순간의 차이를 포착하는 건 보통 사람은 못해. 근데 만약 저 아이가 백원이니처럼 세상에 드문 천재라면. 집에 돌아온 장시에는 TV에 나오는 시엔그룹 뉴스를 보고 있었어. 지금 시엔그룹은 정말 대단해졌어. 아이고, 너 또 그러니? 내가 가져올게. 아예 슬라이어드 부서. 그때 성수기야 바빴잖아. 엄마는 당장이 쳐들어서 비득했지만 갑자기 변한 게 조금 걱정됐어. 마침 외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셔서 여름방학에 외할아버지 댁에 가라고 했어. 집에서 더마 바쁘면 얘기해준다고 했지. 그러고 보니 당시 장씨는 수험생이었어. 당장 공부 준비하느라 바빴지. 장례식도 제대로 못 갔었어. 이제 후회해도 다 지난 일이야. 당신이 엄마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들었어. 타명이 아껴서. 장시안이 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받았어. 외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닭을 찾으시는지 궁금했지? 외할아버지 딸 옛날에 가요 없어. 외할아버지가 부자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엄청날 줄은 몰랐어. 동주케미칼,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선구자야. 외할아버지 유롱률은 바로 동주케미칼 타웠자고. 완전 가부장적인 분이셔. 다른 회사 일에 절대 참여할 수 없대. 똑똑한 엄마는 경영권 다툼에서 밀려났고 결국 평범한 남자랑 결혼해서 또 떠났어. 그 주도 연락 끊고 재지. 배다는 웬만큼의 승토 아들 넘어갔고 외할아버지가 수십 년 쌓아온 게 10년도 안 돼서 다 날아갔어. 더젠 하우스가 발언을 하지 않고 당연도 아주 어렸을 때 외성초래 동계 다였어. 강연이 좀 성공했을 땐 외할아버지네는 이미 망했지. 다음 급부였고 파연 엄마가 파워드를 이고 중간 음식을 하더니 강연 보고 거실로 가래. 오늘은 집안 모임 날이야. 이뻐들이 일어나는데 하루도 받으려야 해. 제가 왜 여기 왔대? 끔찍한 비굴 말해. 선재가 아버지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아들을 내세운 거겠지? 당연히 오시면 엄마가 아니라 외할아버지가 부르셨다고 했어. 그래서 뭐 이보자 이러다. 이게 말이 돼? 아버지가 선재 아들을 왜 불러? 외할아버지가 식당로 같으며 갑자기 나타나. 뭐 불만 있어? 다들 어른 일어나며 불만 없다고 하는데 외할아버지는 아예 시어봐서 당연한데 엄마는 잘 지내냐고 불러. 강원이 엄마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 큰애 삼촌은 뭔 일 생길까 봐줄 대화를 끊어. 이제 회사 얘기해야 한다며 현이는 사촌들이랑 놀라고 해. 굳이 기어들 필요 없는 당연은 외할아버지한테 탁하게 말해. 사촌들 오래 못 봤다며. 뭔가 올라가서 만나겠대. 이제 올라가서 뭐냐니까. 아예 애비하고 넣고 어이없어 하고 무시하는 비야. 윤서이 하러 가는 듯하죠. 내가 할아버지 댁에 왜 와는 버시안 가놨어. 이진석이 공금혁명을 사기치고 동주 케미칼 명예에 먹칠하더니 나중에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었지. 역시 예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똑같이 유치해.
가면이 한참 대답 안 하니까 지지우죠. 뭐죠? 내 엄마 돈 떨어졌냐? 나머지 셋은 구경만 해. 지금 간호는 불러서면 안 돼. 그래서 시수 대로 그냥 말해. 너무 까불지 마. 진석은 강연 말에 열받아서. 이거지 새끼 정신 차리게 주먹 날리려 했어. 근데 전생에 공스러운 나일 다 겪어봤잖아. 다행히 빈석을 절로 찾아 바닥에 넣어들고 옷깃 확 자같았어. 나한테 또 까불면 이렇게 봐주는 거 없을 거야. 시간이 흘러 식사 시간이 되었다. 아주무가 엄마가 직접 방금 간장 게장을 넣었다. 왜 할아버지가 하이드 시고는 시다리가 온 갔다. 다정매장 하는 경매 시다의 세 사람은 수시간에 불안해졌다. 써나고 문지라. 음식을 아버지고 이래 게이지를 아들고. 회사 일로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그대 시모도 옆에서 거들었다. 타지에 때하지가. 우선 그런 체에 도식내가서 하라자. 중화시정대 제조 과정을 나이다. 우스가는 더 보야내군. 덜너리 옆으로 마주고프다. 하부가게를 자기네 회사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감히 잘 내려오다고 한다며. 하나님 여라 얼크 달려지나시야. 이런 멍텅이들한테 회사를 맡길 수 없다고 하셨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고. 평생 공들인 회사를 저들 손에 넘기면 저도 내할 수 없을 거라고. 장시현 정말 이해가 안 됐다.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고에 시원해요. 나중에 회사를 망쳐놓다니. 무슨 못 하고 나오다. 오 시시간. 외사아버지가 신문을 고시하다. 장자에게 가서 뭘 하시냐고 고르셨다. 다시는 그도 엄마가 랑코를 방붙었다. 외할아버지가 도망이 없는 신부간두방이었고 다시 모였다. 돈은 터승에서 침풍이 뒤쳤다. 이번 생에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다. 벌써 뿐이면 자꾸 꼬풍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외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왔더니 A신이 이렇게 의젓해졌다며 놀라셨다. 그런 거 없는 예의다리 사육했다. 친구와 그 친구 손녀를 만나러 언제 가세도 됐다. 그리고 화정구가 장신을 2층에 만원된 방으로 들어갔다. 여일은 엄마가 예전에 쉬던 바이었다. 문득 장신은 책상 위에 달 보관 등 바이올린을 보았다. 엄마도 2층에 여신호다. 왜요? 행땡 요리 좋아하시다. 페이스 요구 안 주는데 반갑 증명도 외출 옷을 준비해뒀으니 장자에게 그저 유혹으로 했다. 차에 타자. 외할아버지가 임피다에 말씀하셨다. A신이 전교 1등했다고 달랑당했더니 그 영화의 다이신과 다를 들어놓다며. 그러다 보니 성조 대결이 됐다고. 그래서 오늘이 그 대결의 날이라고. 장신은 희연히 줄 몰랐다. 그런데 이 거리와 이곳이 이혹이 나시겠다. 전생에 왔을 땐 이미 아무로 살지 않았었는데 한 부인이 소리쳤다. 헐도 없이 남의 집 마당이 들어오다니. 정말 골덕구만. 장신도 어려워졌다. 외할아버지 친구가 바로 대한그룹 창립자 손 회장이었다. 다시 의미있게 하자 행사를 면해서 손 회장은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다고 했어요. 손 회장은 한그룹 전서의 시작이에요. 전직배우의 남주고의 그는 회하다 다름없던 신에 한복판에서 탁월한 안목을 다하셨어요. 반사회를 셨며 결국 대한민국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켰어요. 전생에 장신이 후원받을 때는 도센 미사일 낮춰서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도도히 반소를 당고 이제 손 회장의 손녀 손로이가 왔어요. 눈앞에 귀여운 손로이가 바로 전생의 얼음 여왕이에요. 후원 학생 시절엔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그는 손 회장의 접기과 진후를 완벽하게 이어받았어요. 맹령하고 아다운 얼음 여왕 후였죠. 제항울산 사장 손로이. 아직 순수함 가득한 모습으로 당신을 안내했어요. 손로이가 장자의 휴학교에서 1년 흥원하고 불렀어요. 학교 학생수가 적으니까 2등은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찬들 때운데 즐거워해서 다일 머수고 나쁘이 한이 맞으셨게요. 김미프시냐고. 다시는 너무 사라져. 손로이한테 여틀 하나 이었어요. 10분도 안 돼서 다 풀어였어요. 다 확인한 손로이는 당황했어요. 자기는 1시간 걸렸는데 빠르게 풀었을 뿐 아니라 덤보 맞췄어요. 손로이 표정이 찌푸려졌어요. 작은 목소리로 너무해. 정말 너무해. 장신이 문도 옆에 놓인 바이올린을 샀어요. 바이올린이 연사시 않고 불었죠. 노여벌다 이양서. 자기는 완전 잘해요. 그리고 직급으로 다시는 기쁘게 최다웠어요. 그리고 연명곡은 당대 칭말은 이미 가져간 것과 같은 곡이에요. 그애한테는 좀 어려운 곡이에요. 하지만 연주는 훌륭했어요. 짧은 성과악 때문에 늦어지는 성율도 리듬감으로 보완됐어요. 취소되면 늦어서 자기 구윤화된 말호. 장장도 아낌없이 연주 마친 로이를 칭찬했어요. 짬피의 한국판 타고 짜서 로이가 커서 자기는 실수도 안 했는데 선생님도 잘한다고 했는데 왜 바꿔야 한다고요? 다시요. 프스메 하수라서 몸 구조에 안 맞는 곡을 계속 연주하면 나쁜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세히 힘들어서 다리가 어떻게 이걸 알지? 왜 이런 말이 나온 거지? 오늘 한 줄 한 후를 쌌다고 살았어. 장신도 자기한테 연주해달라고 졸랐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바이올린 기억은 희미했어요. 하지만 바이올린을 듣는 시간 심장이 두가에 되기 시작했어요. 앞뒤가 그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연주해. 할 수 있어. 로이의 바이올린 선생님이 대신을 해왔어요.
로이가说他그 옆바위 방 안으로 들어갔어. 내 스승이 빨리 있어서 스케줄 겨울대상 딸을 연재 날아왔어요. 그 시각 당시한과 외할아버지는 집으로 가는 차에 타고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상태가 이런 문나야 울었어요. 다시 일어났어. 눈빛이 깊은 분 같아요. 다르다 지원이 없었다고서 다시는 하상님을 징서. 하상마을 외할아버지는 아르바그가 뒤하고 알았어. 베라가 깊은 채사. 손배라님 댁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장자의 루이가 바이올린을 지운다고 말했어요. 아다이 이제 기가 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 떨린 과자율은 아직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잠깐 배웠던 거라 보는커녕 제대로 된 자세조차 어려웠어요. 그런데 화를 든 순간 몸이 저절로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마치 얼음 위를 나는 시간 한 방울 일으켜 배지를 뭔가 얼음 옷 뒤덮는 것 같았어요. 그는 그때 왜 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화 올라서 다시 바이올린을 잡으면 또 그렇게 연주할 수 있을까? 외할아버지 알롱님은 당신을 불렀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맹급서 지적좀 말해줬거든요. 외할아버지는 동지화 회장님이시고 화산업을 하시네요. 외할아버지가 화산업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서 대화가 이동하 어려워 질문이어서요. 지금의 동조화학은 비누 공장에서 시작했고 세례 같은 각종 화학약품으로 확장했어요. 미래 화학산업에 비하면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에요. 미래는 화학신 기술이 IT 산업의 지향이 될 거예요. 스카반급에 장재미 화학은 미래 산업의 지어라고 말했어요. 외할아버지가 그 말을 계속 빼내었어요. 제임스한 후 외할아버지가 다시 한게 유머나에 함께 으트라시웠다고 말싸워. 당신에게 지하테 들라고 했어요. 평범한 모임이면 굳이 자기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을 텐데. 외할아버지와 이어서 그건 순회장님이 주최하는 모임이었어요. 외할아버지 친구들뿐만 아니라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많이 참석한대요. 그 시대 창업주들끼리 정이 깊었어요. 1세 재벌들은 친목회를 열어 더 탄탄한 관계를 쌓았어요. 하지만 이제가 물려받은 후엔 친목회도 유명무실해지고 점점 사라졌어요. 지금 이런 친목회는 미래의 2세 3세 후계자로 인정받아야만 참석할 수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자기를 그 자리에 앉히려 한다니 놀라웠어요. 정말 그렇다면 외할아버지의 선거를 절대 접어올 수 없어요. 한편 로이의 죄송, 바이올린 선생님이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 곡을 이미 수없이 연주했거든요. 여대 로이가 넌 버티더라고 했어. 하던 멘터요. 오빠 장신이 연주할 때 정말로 겨울을 불러냈다는 걸 느꼈거든요. 뻔해야 시더라고. 오롯이서 준비를 한다. 다시 하이딩을 하이딩. 그날 진쇼에게 손을 쓴 이후로는 비상징진들 지어서 부렸다. 지하일 음악도 흉도 없는 끈이오가 평소와 달리 직접 요일을 하고 매력이었다. 다신 니그다로 안배게 끝나겠습니다 오르시여. 아나의 송하라고 하시라. 드디어 소음이 앉아서 식사를 했다. 끈이오가 다시 익은 노래에 이르거든요. 배하지의 후루에다 인도받아 외할아버지는 돌 사비치통어 외딴 긁으며 꼬셨다. 이 모든 웃으며 원래 성대가 함께하는 자이네. 딩비치줄 마로도 시작했더니 번지쇼를 이주고파 빠진 깨어드셔. 어다스렌치 아니라서 진쇼를 보내요 하라고 하셨다. 왜든 다르되고 요시한 사들고 그러고는 장신을 보시며 타에서 장신이 했던 글을 떠올리셨다. 화학은 미래의 대요다. 이 알을 달고 애가 해박같이 했었다. 한참 지목한 후 혀든 만들고요 왔으시다. 이건 놓으면 다시 이 A신을 되어라 했다고 알렸다고 기사가 장신을 내리고 외할아버지의 정부대로 양부도 치울렀다. 앞에 시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이지도 디페이크를 썼다. 자신이 소리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표시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장제이사에서 내어 도와줬다. 알고 보니 그는 제이튼 호텔로 가려 하는데 기사가 실림 호텔로 데려다줬고 지하토로 찜기로 승패였다. 하량이 당시 알고 와서 빈보스시다. 타는 길에 장신은 그가 처음 걸 알게 됐고 번뜩는 단어를 얻고 싶어서 미리 이집 온 것 같다. 다른 문화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우연한 만남도 특별한 이야기가 했다. 의롭대까지 내어받았다. 그 사람은 다시 지은 숨박더라고 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히그 호텔로 찾아오라고 했다. 저녁에 쓰는 에이시아 도련님이 영어를 알고 영어 실력이 유창하게 대화할 수준이라는 걸 외할아버지께 보고했다. 외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기시며 시설문도 대고 했다. 동조화학은 그가 평생의 심혈을 지우인 권이고 저것이 등 타민이 전화를 불러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선. 센시아이가 드러났다. 똑똑하고 성실한 센시아이 때문에 그의 마음도 점점 바뀌었다. 하지만 다른 자식들과 사회의 편견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 에이신을 부대하다 그의 엄마와 똑같은 모습이 보였다. 센시아이야, 아까처럼 보고 싶고. 시간이 흘러 모임 날이 되었다. 정확히는 청주가 후계자를 선택하는 날이었다. 때려져 기았다. 모임 전에 먼저 회사 좀 보러 가자. 장신 근자 놀랐다. 가슴 후였어. 그렇게 놀라지 마. 진작 데려갔어야 했어. 오다했다. 다바가 이제야 그렇다. 장신은 그의 모습을 보여 하단했다. 좀 후고먹더네요. 진심이었다. 지금의 동조화학은 제한그룹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다. 이해현 더자의 공방 후fun부지 서울 확전할 것이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외삼촌들이 전부 팔아버렸다. 차에서 매이자 줄 때 외삼촌이 뛰어내고 함께 나와라 했다. 당신 뭐 있는 것 봉투제 외삼촌 그를 소화가요로 왔다. 외할아버지가 하트비 불지에서 좋아해 울었다. 화자를 이해가 그렇게 끝나고. 둘째 외삼촌은 꿈을 주어요. 이걸 즐겁 들었다. 인재를 많이 뽑아야 한다는 식이었다. 이 말에 장시현도 의아했다. 이게 정말 임원이 할 수 있는 대답일까? 화학산업은 기존 인재를 키워서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 둘째 외삼촌의 부재만은 외할아버지를 아승이 하했다. 정말 계속 실망만 안겨주는구나. 난 부대스지 합되었을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임원이 유난히 눈에 익었다. 오가엔 들어가서 외할아버지가 상심 기뻤다. 정이 오라고 생각하니 다시 돌아가라. 그만 위지가 했다. 사람들 대우려 요 달사기 한미에 더영 안했더. 샤시한 오다가 못하는 말고 참더. 외로우는 다시 어렸을 농역. 에이신이 돈 닦았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감탄할 만한 말을 하는구나. 지금의 장샤는 사업에 큰 욕심이 없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끈 게 하나 있었다. 이후 외할아버지는 장샤를 내고 자신의 사무실로 갔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장샤는 책상 위에 놓인 엄마가 바이오민을 든 사진을 봤다. 외할아버지가 다시 늦게 후배초기에 오세냐고 물었다. 장샤는 처음 본 거라 신기하며 외할아버지에게 하나 틀어달라고 했다. 외할아버지는 자주 듣는 곡을 뻔해 장샤에게 들어줬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봉 1장이었다. 마치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자는 정글이 아니듯 했다. 그래도 일반인 귀엔 차이를 모를 것이다. 다 읽고 나서 당신이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이거 엄마가 여셔 놓죠. 탁자 위에 놓인 엄마 사진을 합비대우냐. 수원시가 공도여 배운 연주였거든. 당시 약사도 그녀의 연주를 극찬했지. 장씨는 단 한 번만 듣고도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차이를 느꼈어. 왜 할아버지가 다른 곡을 틀어주며 장씨한에게 들어보라고 했지. 하지만 이건 달랐어. 완벽한 여주였어. 정말 꾸준히 안반 대고한 성유애가 서로에게 속삭이듯 사람을 아쉬워하기 의도이는 것 같았어. 연주가 깔끔해서 딱히 할 말이 없었거든. 장례를 듣고 나서 띵탈했어. 정말 대단한 바이올리니스트네요.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이 말을 다시 안 듣는 것 같다고 말했지. 음정이 좀 틀어진 것 같아요. 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왜 할아버지는 음반을 보며 놀랐어. 회식을 하게 자주 듣는 그쪽 다 전혀 하락자리지 못했거든. 이게 정말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일까. 불제 순도의 소시였어. 당장 입장하자는 뱉지. 이거 필요 없었다고. 왜 할아버지는 A씨에 대고 같이 있다고 했어. 그런데 하은이 씨가 이러대.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흐적은 그렇다 수도 인체야 어코냐. 저 진지하는 나한테 뭔가서 연락도 끊고 한 말도 없잖아. 회사탐내서 애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월공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감히 그런 소리를 하다니. 회사에서 잘난 척할 자격이라도 있는 줄 아나? 장난이 바뀌고 외할아버지와 장씨는 만장 끊는 차에 올랐어. 타가 아베더디 타이를 리에이신 저들만 이랬듯 다 아시하셨겠구나. 그럼 나도 아시리지인데 다시는 하여를 갔어. 전신과는 달라졌네. 과거 일을 후회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야, 확실히 기억시켜줘.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녹지 않고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된 장시현도 사실 좀 긴장됐어. 여러한 단비서 인사를 하고 있을게. 어제고 아니었으면 하올 때 인사하고 있어. 진짜 많이 변했네. 장년은 거의 할아버지고 닮아졌어. 휘빈이 붙잡겠어. 저희 아식스터 너 에서이 내일 배웠지? 스며에 올라가서 반갑게 다시 늙었어. 와 신사 너 빅나. 세묘엘 씨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승려도 장진이 다 이름을 기억할 줄은 몰랐어. 그때 장진한테 연락처 물어본 게 후회돼. 뜬 지금의 대화를 알았어. 소영 할아버지가 호설할 걸 듣고 지진했어. 유학다영 애들보다 외국어 발음이 더 정확하대. 그 할아버지 목 힘싸를 줬더만. 이 정도로 유창할 줄은 몰랐어. 퇴를 더이라게 급여하고 싶어. 의의를 안 와서 옹신아야 얘기했거든. 왜냐면 하얗게 후회를 아버지 못당했어.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대. 내 철저의 밑이 다시는 없게 해서. 전생에 들어본 적 있는 눈빛이야. 담배는 인재를 볼 때 나오는 그 눈빛. 장씨는 시중을 따라가며 생각했어. 세율은 퇴시모한 함이네. 한국 재벌 모임에 올 수 있는 거야. 곧 진짜 연회쟁이 부탁했어. 아이에게 나온 일 듣고 있어서 탑을 나눠서 대화하고 여와가 반갑게 인사하러 왔어. 자리와 정재는 너무 보고 싶대. 당장도 몰랐어. 손자만 10명이 넘는 손 회장이 손녀를 후계자 모임에 데려올 줄은. 역시 외할아버지와는 달라. 장다선조 같은 거 알듯이 뭐. 야뷰강식이야. 둘은 다리에 앉았어. 근데 여와가게도 정재만 들어봐. 장씨는 좀 당황스러웠어. 게다가 다들 이쪽을 주목하고 있어. 장신이 여와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여와는 장신은 배 하열인 건 가르쳐다네. 진짜 겨울을 불러낼 수 있는 건 장신 돈이니까. 미 이겨서. 여와의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벌벌 떨고 있어.
손 회장이 말한 모임 연주가 가족 모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물들만 모인 거야. 여아를 못 찾은 장씨는 외할아버지가 도도가 앉아서 외라가 하시나시고 하연이 오서 딴 렉산드 고이슈아시베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해. 산 분납주 봐야 돼. 어떤 아비치 가시한지 어떤 자비 특히 쉬한시한데 이알은 크스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어. 설자가 그앤이로운 잡작에 담해 식사 전에 작은 이벤트가 있대. 손여와 양이 바이올린 연주를 보여드릴 거에 다른 넘소율이 손가락에서 흘러나왔어. 온 세용동 고순동을 더 참을 놀아야 했어. 근데 더 놀라운 건 여아가 지난번보다 엄청 늘었다는 거야. 무리아에서 열렬한 특수라프가 나왔어. 다들 여아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고 칭찬했어. 여아가 무대에서 뛰어내려 단수라프 와서 바이올린을 건네며 장시는 오빠 차례야. 그래서 원욱 스틸 없어서 여아가 말했어. 오빠 바이올린 엄청 다이혀. 어서 연주해봐. 오빠도 좋아하잖아. 장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버지와 장자의 하이리에 뜻을 알고 묻다. 장자 연주를 저희 어비딸 비운 때 전부라고 했다. 당신의 연주를 불러낸 그 아이를 믿지 않았다. 오빠 연주는 선생님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시는 더 역시 잊었다. 연습한 시타에 끝까지려다. 하고는 성취하였다. 뛰어wan 조화. 다시는 흐르게 되지 않을 때 오빠 위에였다. 하던 편을 되어 할아버지 자신은 인민당 건설을 위해서였다. 온몸이 쓰어였다. 눈앞에는 TV만 켜면 나오는 재벌들 뿐이었다. 주사님은 뜻에 예의를 김치전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지다 아자이스팅물로 한거 더 따라왔다. 휴가부스를 지급하였다고 했다. 고호야의 뜻이 미치 현대 봉시에 씨였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사심 스승님께 인사를 했다. 임효여 시하요를 흔하게 잡았다. 그러면서 단세민기의 건반을 누르기 전에 숨을 고르고 시작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까 변조하는 순간 작은 실수가 있었다. 하지만 앞두는 좋으실 거 않겠다. 이 조도 안 드는 순간이었으니까 다신 타임빙 당시로 배다. 그리고 연가 시작했다. 앞서 연주를 못한다고 사용했지만 뛰는 순간 배시즈는 놓이고 있었다. 하일리 그 두고 있었다. 직관이 있었다. 지금부터 연유와 그의 인심에 하고 보라는 안너슈의 시그를 모두를 찾아왔다. 오히려 알릴 수 없다는 듯 뛰고 있었다. 고개 띄운 시계에 애달아이 한가 있었다. 다시 기시사한 살을 낳는 것처럼. 그런데 가까이 끝없이 여의가 누나에 얹혔다. 피부에 침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오래같은 각슈가 쏟아졌다. 눈앞에 당신을 보며 할아버지는 예정의 딸이 떠올랐다. 이 순간 딸이 정말 그리웠다. 옹고스타미 슈아드로아드. 정말 바이올린을 제대로 배운 덕이 없냐고. 정말 대단해. 유화도 부릇해. 오빠 진짜 바이올린 잘 켜. 외할아버지와 엄마 감독에서 강의 소에 꼭 박으셨대. 고마워 현아. 이는 더 이상 답할 필요가 없었어. 꼭 다운성이 청마이 말고라 나왔어. 다음 달 식탁에서 양을 다 일어서 울티리오도 다니요. 어제 산이 좀 피곤해 보였는데 웃어도 형이는 오늘 심회장님 회의 할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둘 다 놀라고 신기해했어. 외할아버지는 현이한테 합잘 먹고 김기상이랑 다시 가요라고 했어. 강현이는 다시 손크정님 댁에 갔어. 여전히 묘하게 압도되는 느낌이었어. 일사의 문을 열었고 유화가 신나서 뛰어나왔어. 유화가 앞에 계속 저러고 졸았대. 다나토는 그날이랑 같이 바이올린 듀오를 해당하고 또 친구가 만나자마자 바로 할 일 하러 갔어. 집면에 뜨자고 유화가 시험 문제 다 풀고 바이오한테 말하려고 했어. 전부 맞았어. 그리고 유화가 11살인데도 30분 넘게 문제 하나 연구하는 거. 집중력이 정말 놀라웠어. 하이라이가 안 돼 올라왔어. 문제 어렵지 않나고. 비아예 이렇게 어려운 문제 풀 필요 없는데. 아빠가 그러셨어.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니까. 절대껏 잡고도 오면 안 끝나고. 재벌가의 주용열이 하이를 치다다에 앉았어. 순일성이 딸을 이렇게 가르치는 건 형들끼리 후계자 경쟁하는 시기라서 그런 거고. 매한 그렸다. 내가 그니 알고 오면서 알았어. 필요 없는 건 부집껏 잡고 있을 필요 없어. 갑자기 뒤에서 소회장님 목소리가 그럼 형이 생각해 할아버지한테 뭐가 제일 필요 없을까? 강연이는 전혀 몰랐어. 할아버지 어제부터 머리 섞이셨는지. 근데 대신 호흡을 위해 만들고 나갔어. 그래서 금년아에서 할아버지는 진작에 필요 없는 건 다 버리셨잖아요. 할아버지가 내가에 잠기셨어. 내가 진작에 버렸다. 그렇구나. 강연이 심장이 입까지 올라왔어. 할아버지야 또 무슨 무서운 질문 하실까봐. 그때 선생님이 천사처럼 나타나셨어. 강연이가 참았던 숨을 드디어 내쉴 수 있었어. 더 이상 가게 안 하시고 다음에 또 얘기하라 해나. 바이올린 재미있대병어. 이 오순절에 파이성드 당습에 바이올린 다시 그 꿈꿔 스쳤어. 가치 없는 건 그분은 주저없이 버렸어. 전망 없는 사그사로 그렇고 무능한 자식도 마찬가지였어.
하편 유하야 강연이 손잡고 신나게 선생님한테 수업하자고 해서 강연이는 처음 들어요 수업하는 거라. 선생님이 강연이한테 앞부부터 볼래. 강연이가 한참 힘에다가 말했어. 다시 지은 올 오금매. 선생님이랑 유아가 다 죽을려서 강연들 쌓았어. 그럼 어떻게 연구했냐고. 하루는 지시하셨다. 그래. 다준 대우 변도 옆에. 타sem이 이럴 수 없더라. 하량이 소리를 찍어봤는데 또치 바이올린 경상순이 안 넣어서 악보 이해 못한 상태에서 연주를 갈 수는 있어도 그 풍부한 간적은 흉내낼 수 없는데 설마 눈앞에 이 아이가 음악계의 새 역사를 쓸 현대인 건가? 하량이 바뀐다. 이 아저씨는 장자 업무가 어떤 연락을 받았고 바로 표현님을 지우러 오셨다. 토연 습관을 하았다. 사실 수업 끝나고 쟁제하고 다 화장실고 했는데 순일선이 감탄했다. 정말 대단한 아이야. 토연이 아들 열었다. 탐기는 거야. 최신 보수지 자기라 했다. 당연하죠. 어디가를 발사하다. 인재는 얻는 게 아니라 직접 발굴하는 거라고. 신부전도 그런 생각이었다. 장전의 허슬럭은 부동이 아니야. 그 애랑 좋아하냐 경험 많은 어른 마주한 것 같더라. 요 가자 이유도 하자. 하우자 밤 대신 와서 아랬다. 자비오 에이지 오빠처럼 바이올린 연시하고 있대. 하련 장자는 이미지와 획득했다. 서둘러 차였어래요 집안으로 뛰어간다. 엄마는 집안에서 인사도 쏙 들다 울고 있었다. 다시 너말하는데 왜 리야 하냐요. 그 시민 진짜가 심각했을 텐데. 엄마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내 오게 너. 그다가 그 아침에 스타일 들어가려 어때. 장자는 엄마가 뼈준 주먹주래. 내 자꾸 먹었다. 외아버지가 아이부터 저심시도야. 전쟁엔 화해할 시간도 없이 외아버지가 도와주셨는데 정말 오래가 애들을 오는 것 같다. 다만 그 아이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을 나눴다. 차가 나왔다. 아름과 엄마 제 들어있어 별주비에다. 엄마는 그저 마시고 싶대 일로. 가정부는 어떻게 있겠냐며. 이제서 그들 좋아하는 잠은 아그시하게 어쩌다고. 그런데 왜 더 응서시스라봐. 한때 바이올린을 켰던 그 어인손은 이제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내다지 이중푸다. 반점을 끌어내고 싶지 않아서 그러고는 화제를 장신으로 놓였다. 아들 정말 다 키웠다요. 내가 친지보다 한시 어렸었다고. 자식 보면 부모가 보인다잖아. 사위는 왜 안 왔냐며. 저는 지금 관생은 왜 할아버지가 평생 사위를 인정 안 했고 부녀 관계는 점점 멀어졌었다. 로베트는 왜 할아버지가 엄마를 깐너 따라 더 와보고 싶었다. 하련 정자는 TV에서 쉬었긴 지매를 봤다. 시계의 포인과 옮으셔다거라. 하청 기호의 재상 이후에 기어 이신하고 있었다. 하우지한 아빠가 사도 안 보고 있네. 아빠 말로는 손님이 온대. 사이 파우치오리다. 영원한 왕세자 승유해. 원래 왕실에게 승권이 없었지만 말썽만 피우던 전임 왕세자가 물러난 뒤 모두의 추대를 받았고 전례 없는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 언론들은 아까 좋았으며를 반한 소식을 보도했고 대연 르시 후대였다. 그 후반 말 것도 없었다. 시 후계는 대한 그룹 소속이야. 하통도 안 내고 홍보 이빨을 건심다. 송 회장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대화 중에 세뮤엘이 손 선생님께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지하방에 왜 자신이 연산영날을 원했는데 마침 그날 타령한 것 같기 때문이다. 그이는 크레임 안 굴침가 있어서 친구에게 그 연주를 꼭 보여주고 싶었다. 그 오랜 친구는 지금 엄숙하게 연주를 지휘하고 있었다. 모두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지만 갑자기 호른에서 살짝 잡음이 났다. 띵망 틀렸어. 다시. 여소연 하고 친구가 디민이에게 물었다. 괜찮은 호른 연주자 추천 좀 해줄래? 디민이는 말했다. 오늘도 완벽주의자시네요. 친구는 후가 났다. 타이어 왕주의자스가 아니야. 부수서까지 올라놓고 응하나 대대로 못 잡으면 그건 너무 답답하다. 미국이 근데도 자기는 그저 저 하더에 주러 온 거지. 휴천스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했다. 스웨이 친구 시세의 인사이다. 요즘 타이즈네. 왜 이렇게 화나 있어? 스미스가 스뮤엘에게 물었다. 한밤중에 전화한 건 무슨 일이야? 세월은 지간 그도 말다. 놀라운 심동을 만났다고. 우파는 스미스는 믿지 않았다. 스웨는 왜야 매우 긴다고 하고 감옥기 하였다. 시즌 아우트널을 꼬였다. 넌 님대게가 알고 왔다. 나이 들더니 치매 시작했나봐. 매일 헛소리만 하고 무슨 신동이 있어. 진짜 왜 아버지 듣고 올라왔다. 왜 중국 신동들이 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지 듣고 왔는데. 첸시 아이를 보는 순간 굳어버렸다. 너 여기 왜 있어? 그를 심은 못 알아보다. 여기 뭐 하는 거야? 얼굴이 있어? 왜라고 발광해지 마. 다들 앉아. 내가 한 말이 있어. 오늘 모두를 부른 이유는 동주학의 미래 때문이다. 오늘부터 첸시 아이도 동주학 여행에 참여한다. 대라고 아들서 라부타 예우소요. 싱대를 공부는 쉬다. 베제츠. 외항자했다. 험한 그룹두고 남편 죽고 난 뒤 가정주부가 그 큰 회사를 완벽히 동무자르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지. 성별이 아니야.
너희도 별다른 성과 없이 내일은 열심히 망하지 못했다나. 이완은 전신과 아정이 다 이제 흐르고 있었다. 같은 외심포 야비하고 대도 뒤를 정리하이다. 엄마를 선택했다. 외아버지가 된다. 아니, 미래가 같은 거다. 어느새 로희와 함께 바이올린을 배운 지 한 달이 됐다. 이 한 달 동안 장시하는 음악이 자신에게 주는 신나는 회복을 느꼈다. 로희와 선생님은 음악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삶은 사실 많겠다. 아무리 봐도 그는 아다르심을 되었고 락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수업이 끝나고 로희가 장신에게 울었다. 사막나연 고향으로 파가해. 안 돌아가면 안 돼. 넌 자신의 바이올을 배다. 수지치 장신보 미래에 무슨 일이 여다지 오았다. 그래서 아직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번은 의아 바로 다짐을 내었다. 그럼 노력은 골로 전했어. 생각은 외아버지 성실로 바뀐다. 외라우같이 내 기뻤다. 매일 나랑 회사 오는 거 지루하지 않니? 장신은 외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다. 외아버지는 엄마 아버지한테 있었어야 좋았을 텐데 아쉬워했다. 엄마는 아빠가 걱정돼서 명확한 다루지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갔다. 외상선들은 25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곧 외할아버지 생신이었다. 루시우스 주체오리고 아내가 아버지가 일식도 하시나면서 직접 장봐서 만들고 있대요. 손녀 슈엔도 하고 지워뻗어 계속해서 물고있대요. 아내는 얼굴보다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잖아.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엄마게 됐다. 뭐야 하우스라서 내가 회사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 사람들 회사에 심은 건 그렇다 쳐도 그게 다 피근비야. 일은 못하고 아첨이나 떠는 놈들. 심지어 부득배까지 끼워놓으라고. 이 쓸모없는 놈아. 원래는 내 것이 못하다. 제가 사모피신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 알아서 듣겠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고글었다. 내일부터 회사에 나타나지 마라. 외할아버지가 미간을 띠푸리며 집어진 아예 한 부분을 보고 당신은 외할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시겠다고 생각했다. 엄마를 빼고는 쓸만한 사이에 하는 법 없으니까 배어 세신이 짜이다. 옹쿠트라 하셔. 정안 들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시면 돼요. 이 말이 외할아버지를 많이 위로했다. 베라젠 지역이시 아나오토가 꽂다. 그때 스무시오이 묵표했다. 전상우가 신수대 개발을 보고하러 왔다. 장지은 계속 그가 다치고 있었어.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저의 사심이 고였다. 전환용. 전상우가 장시를 돌아봤다. 한국어로 던과 던던 발음이 같아서 자신의 시신이 나왔다. 아주머니가 저녁에 전정해 주실까요? 장시는 기억해냈다. 전상우는 창업기술을 해외로 유출시켜 동조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인물이다. 나중에 이 사건은 매공도의 이름으로 명명돼서 2001 사건 전완용 사건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당시엔 외후에 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장시아는 당시 신임 검사로 처지에 그곳에 있었다. 외화스고 덤했다. 암세포 같은 이자를 절대로 우여하야 죄를 졌다. 협든 허를 하다 그 사실을 잊어서 다시님 할아버지께 불렀어. 작은 그 산촌이 때문이하고 내가 얻는 포함을 비쌌어. 하신 그 기억자네. 아이들은 모여 하부 같은 짓만 하고 있다고. 자신이 없어지면 동죽하지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하은은 장자회가 어떠한 하라고 하신지였어. 고인 부이타에 싣고 장시은 고민했어. 외할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야 하지? 회사에 매고 뭐가 있다는 걸? 너무 생각하다 말서. 세기는 한 곳에만 있지 않아요. 집에서 옷을 자주 만지다 보면 가끔 옷 안쪽이 식긴으로 가득한 걸 보긴데요. 따뜻하고 빈 거 무사시였죠. 그래서 앞쪽은 무시하게 돼요. 하지만 다 같은 옷이잖아요. 외할아버지도 동의했어.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한 거냐고. 그렇다 외할아버지의 문중 나라 하들겠어. 선아 야야 벌써 다 개쩌는가. 해외 연주홀. 핑크 스미스의 호흡이 있어서 한국과 일본에서 우연 요청이 왔다고. 스미스가 답하기도 전에 3위 급히 들어왔어. 딸기 스위스 앞으로 다가가서 알프는 줬어. 목을 저버리고 품먹이 해줬어. 스위스는 다 그의 것을 했어. 영양가 없는 건 듣고 싶지 않다. 평소 같으엔 올라왔을 참이. 이번엔 시시의 소를 붙여보여 말써. 스타프라이어. 아디쿠라도 하다 하세요. 스미스가 받으며 임가셔야. 다음부턴 4시간 뺐지마. 재신기의 소열의 우주이 나타났어. 스미스는 뭐가 특별한지 모르겠더래. 하지만 연락이 올려 부시는 신난. 시즌 크로더서. 어떻게 이랬는지가 가능하지. 믿을 수가 없었어. 영상이 끝났다. 스미스는 성공했어. 괜찮죠? 예상보다 훨씬 좋죠. 시즌 5회 슈디어 풍부했어.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어? 3일 한국에 있다고 했어. 시즌 팀이 개디시했어. 다음 공연은 한국으로 가자고. 한복. 장시은 윌라우이와 다시 타올랐어. 대단한 회장님은 만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차는 산으로 향했어. 불같은 것은 바로 외할머니의 누였어. 외할아버지가 비석을 닦으며 여보 왔어. 그리고 장신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 외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 외할아버지는 너랑 이상하여서 다시 외할머니는 오히려 받은 거지. 내가 성인이 되면 결혼하자고 했을 때 지하에서 강하게 반대했어. 나와 외할머니는 집을 나와 밖에서 고생했지. 외할머니는 자주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어. 난 그녀에게 말했지. 요 심선드.
뭘 후회하겠냐고. 동주화학은 내 이름 두 번째 글자와 외할머니 이름 마지막 글자로 지은 거야. 나에게 동주화학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지. 하지만 인생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 말을 돌려 외할아버지가 장자에게 물었어. 음악 좋아하니? 어떤 길을 선택해도 괜찮다고 했어. 원하는 인재를 사는 것만큼 아름다움은 없지. 전 바보자야 니야라. 나중에 부묘하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열을 수 있겠니? 당연히 외할아버지 없는지 알아왔다. 동주화학은 아무 없을 거야. 하면 이었다. 전성우가 다시 외할아버지께 보고 올라왔다. 지금 며칠 동안 장현은과의 도배로군요. 전상우의 동태를 살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설레크주의 경계가 났다. 지금은 수술 방법이 없었다. 전상우가 나간 뒤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오하인 내가 도와주하마. 당연히 나서 헤어들 거다. 네가 전에 나한테 말했으니 그언이 곧 완전히 소독해서 곰팡이를 깨끗하게 치워버릴 거야. 장선은 환하게 웃었다. 생각이 너무 짧았다. 외할아버지 알로 병을 휘었으면 희심핑했다. 상각은 다시 요하의 집으로 바이올린 배우러 갔다. 선생님은 요하다지 너무 뭐라 많이 배웠다고 칭찬했다. 요하는 환하게 웃으며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고 했다. 너의 사진 그렇게 싶다. 장현희 선생님께 무슨 고민이냐고 물었다. 선생님은 이렇게 티가 났는지 몰랐다. 요하도 북전스의 스승님을 얘기했다. 선생님은 앞볼을 들고 요즘 연주 실력이 늘지 않아 고민이라고 했다. 재벌 집안 과외를 맡을 정도면 상당한 실력파인데 얼마나 고민일까? 유하 다게 좋아받았다. 자신이 연주는 저하지만 얘기하는데 요즘엔 연주를 잘 안 들려주시네. 선생님이 유하의 머리를 싸주며 오늘은 한 곡 연주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장현에게 아달라고 부탁했다. 지난번 피아노 조언이 좋았으니 이유를 찾아주지도 모른다고. 선생님의 지혜 어린 금빛에 담현은 그러겠다고 했다. 아름다운 성유이 흘러나왔고 세 사람 모두 빠져들었다. 하고 입노고 빠임미시지마야 없누고 받다. 연주는 완벽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다. 갑자기 장현이 분내점을 알아듣다. 연주할 때 박자를 미리 계산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선생님은 맞다고 했다. 완벽한 연주를 하고 싶어서였다. 장현은 크게 틀어보지 않고 뒤죽다. 완벽만 추구하면 미래의 컴퓨터로 연주하는 것과 똑같아진다. 기울 암비 잘 써주었다. 헐스 온사시가. 한편 해외에서 스미스 대가의 공연이 끝났다. 데미가 공연 영상을 바로 볼 거냐고 물었다. 필은 오히려 데미 대신 공연을 올리냐고 물었다. 데미는 시가해로의 충분적인 지능을 그치는 맛달리 있긴 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에 맞는 노력과 경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데 그 소년의 연주를 보고 나서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다. 스미스도 마찬가지라며 한국 공연이 너무 기대된다고 했다. 데미가 더 정도 던지면 분명 승이 있을 거라고 했다. 본인만 하나다면 한국의 거장들이 다 대다로 삼고 싶어 할 거라고 스이승 와세이 하시셨다. 우주쇼도 울룩치 말았다. 자기 말고도 분명 그 아이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장시현이 할아버지와 함께 가평 컨트리 클럽에 왔어. 손 회장이 직접 만든 곳이야. 다리 안 아파. 루이는 매번 따라오기 싫어해. 근데 전문가라님. 아마 혹여나서 통통 울 거야. 손 할아버지 예상이 딱 맞았어. 로이가 집에서 울고 있거든. 초하우자 또알서 아버지 양간에 소식이 왔대. 일본 쪽에서 영상 보고 나서 그타대 연락 왔다고. 요새 한미의 지하를 녹시바해. 요새이는 현아의 여왕이라 불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여제지. 장신은 끔찍 놀랐어.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자기를 만나고 싶다니. 순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사유했어. 동조화 후계자도 중요하지만 장신의 세뇌를 묻기엔 낚았다고. 거기까지 미쳐버니 정내 울서. 유학 갈 생각 있니? 없어요. 음악은 좋아하지만 유학 때문에 가족과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아요. 그러고는 순할아버지에게 말했어. 히오세이 선생님이 아무리 유명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저를 보고 싶으면 직접 찾아오셔야죠. 순할아버지가 그때 그게 없었어. 이제야 로이야 왜 더를 좋아하는지 알겠네. 장시현은 어리둥절했어. 그때 설가 아자보고 했어. 순할아버지 대승리의 지원을 기다려요. 집에서 로이가 스님을 맞이하고 있었어. 근데 말이 안 통해서 로이는 상대가 뭐라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러다 상대방이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 사진 속엔 공연하는 장신이 있었지. 로이와 스님 뒤를 가리키며 아랬어. 찾는 사람 저기 있어요. 하려는 예정적으로 한유은 정통에게 압수한 거 인자했어. 스미스가 말했어. 자기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래. 영상 보고 바로 날아왔대. 그러곤 바로 물론으로 들어갔어. 장신에게 뒷건으로 와줬으면 좋겠대. 런던 플란더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영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향악단이야. 장현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와 송할아버지도 무척 놀랐어. 스미스가 말하기 가능하다면 장하의 연주를 다시 한번 듣고 싶다고 했지. 드디어 아는 단어를 들은 초등학생 로이는 지나서 다이가 바이올린 가져오겠다고 했어.
두 사람의 지대 여인들 빛을 보니 장현의 마음은 복잡했어. 갑작스러운 일은 늘 불편한 터이지만 수석 지휘자가 직접 찾아왔는데 그런 걸 이해해야 한시다. 그래서 장현은 한 곡만 연주하였다고 했어. 그 시각 일본에서는 히로세이가 락 공연을 마쳤어. 뒤로 가라로 추락기마지. 한국 쪽에서 연락 왔어. 미드슈러는 아직 없다고 했어. 히로세이가 한때 공연은 지원교이 들어오면서 선생님과 함께 연주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했어. 어릴 때부터 히로세이 선생님은 그의 우상이었거든. 합배 연주하는데 평생의 꿈이었대. 히로세이는 문그지용연도 한국 출신이라는 걸 너였어. 한국의 어린 연주자 중에 자기가 쉴 그만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나오. 그렇지. 세오교는 생각해보니 한국에선 그것이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서 선생님을 마요슈인지는 찾기 힘들 것 같다고 했어. 이그스로가 뜨거서 스이라 하되 시켰시네. 일본에서 제대로 찾아보면 분명 그 전부 시력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히로세이가 한답했어. 아니야, 일본은 없어. 그 아이는 남바르거든. 피고 비행기에 오른 스미스는 아이도 당신의 연주를 쉬고 있었어. 그라 연주한 건 바카 작곡판. 바이올리스나 또한 크레디트에서 꼽은 하나였어. 주아를 좋아하기 위해 만든 곡이라고 하지. 이 곡은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뿐 아니라 성스큰동시 있어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거든. 스미스는 특허에서 피어했니. 그 아이의 재능은 자기가 아는 음악적 지능을 훨씬 뛰어넘어서 할아버지도 고민이 많았어. 쌍근데 어떻게 하지 못겠다고. 스텔라라 그라이시. 아이 듣기나 이사. 스스로 잘 생길 거고 당도 화도 함께 잘 불러올 거야. 연주가 끝나고 장르는 시시에 깊은 치아를 끄덕였어. 하지만 스미스는 전혀 신앙하지 않았어. 왜냐면 당신의 눈빛에서 누구나 다이램을 달라요 되고 있거든. 그래서 모두 시대의 그를 얻을 수 없을 거야. 3위에 오랐어. 사연 하루 추동이 있어. 로엔바디에서 여름 제이스 오이시아. 자신의 어머님이 선생님의 연주를 망쳤다고 생각했거든. 선생님과 함께 연주할 때 실수를 했거든. 관객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선생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실수를 덮어줬어. 그때 외할아버지는 당신을 데리고 이곳으로 날아왔어. 상션 하우슈 가게가 있다고 했어. 전생에 그 가게의 노부부를 볼 때마다 웬디 소리 나올랐거든. 그래서 목에 오다 안 넣어서 왜저 그 지전인데 이제 어떻게 했니 구했어. 장시아는 잡지에서 봤다고 했어. 일본 필수 맛집이래. 외할아버지가 전화 가져다가 사이. 단전도 페이를 안 줄였어. 브라고 혹시 연자위다고. 한참 보다가 당신이 송기가 들어와서 너지가 심은 듯하고 하였지. 이등은 스티야 울었어. 장시안 지용윤이 연주한 곡을 바로 마쳤어. 지용균의 연주가 너무 병집듯하고 시작했지. 손가락에 완벽하면 줬다 보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대. 같이 합주하는 사람은 생명력 있는 음악을 추구하는데 정듣고 있는 100년 전에 쓰은 음악을 연주한대. 지용균은 생각에 잠겼어. 선생님과 합주할 때 실수 안 하려고 계속 또한 파고들었거든. 더 작가 자신은 대로 이해하려고 기쁘마라. 깨닫고 고개 돌렸을 땐 당장 이해하였어. 외아버지는 당신을 데리고 도쿄 오프랑하우스로 갔어. 히로세이 독조의 표도 이미 샀더라고. 장제는 주대에서 같이 들으려는 거야. 유학은 안 가더라고. 이런 경험은 해야지. 장제는 엄청 좋아했어. 히로세이 선생님 연주를 들을 수 있다니. 외아버지는 자신이 그 문을 이해했어. 더 많이 꼭 경험하면서 하야교회엔 다시를 처리하고. 다음 달 고개하우스에 두연 닭차이에서 공연을 기다렸어. 무대에 나올 지용균. 바로 어제 당시안이 식당에서 본 그 사람이야. 소개를 보고 나서야 장시아는 알았어. 다시 회차를 취재가 될 정도였어. 무슨 배짱으로 그런 대가 안 될 호주를 듣대. 이어서 휴세 스승님이 등장했어. 시참문에 낸 납줄에 당자를 받지. 할로 장신을 갈기며 드디어 찾아왔어. 하신 진리 위하여. 방금 휴세 선생님이 자리를 맡긴 건가? 그런데 감독관 선생님이 연주가 시작했다. 원래 죽어있던 피아노 소리다. 갑자기 신문모드 받게 했다. 하지만 이번 연주의 주인공은 단연코 바이올린 여자였다. 자여온 서율로 만모를 품었다. 공연이 끝나고 장신과 외할아버지는 밤낮 병을 나누고 있었다. 조세의 선생님의 주심이 스루가 그를 불러서다. 회사팀인 조세의 선생이 동급꽃이 과진하고 대기실에서 대용경이 아까 연주 실수에 대해 요가마케 조세의 선생님께 설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오늘 그의 연주가 정말 훌륭했다며 그렇게 한 뒤도 안 변하고 했다. 이것만으로 사과는 충분하다고. 지룡교는 식스러워하며 말했다. 자기가 발전한군 어떤 포마의 조언 덕분이라고. 그때 뭉수의 시가시야 미트스루가 장시안이 얘를 들고 들어왔다. 오는 사람을 보자 지용부나 오고의 비신동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장시안도 당황스러웠다. 그때는 전혀 몰랐으니까 그 샤이스가 적용이었을 줄. 자승미 어스큰보이 되었다. 얻어 흐르며 진간에 대인지했다. 자기가 계속 그를 만나고 있었다고. 장시안은 묘한 기분이었다. 전생에서 선생님 팬이 됐을 때는 사실 이 과준 표시니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이야. 내민 손을 잡았다. 아직 그랬다. 저 사실 일내고 있으신다.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도 장신에 대한 칭찬을 잊지 않았고 함께 음악 이야기를 나누자고 초대했다.
재홍교는 그제야 깨달았다. 남은 뜻에서 안 한 교회가 선생님이 치던 거욱 상황이보다 선생님은 당자의 망가위를 등뒤쳤다. 그래서 일단 자기 지인의 동효하고 걸렸다. 이건 모든 바이올리니스트가 갈망하는 선배락이죠. 하임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었다. 그러면 다시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파에 막혀 기자가 지금부터 인파리하고 있었다. 기자가 말했다. 효자의 사전이 뭐 그의 해그 하고 앞으로 한국 클래식계를 이끌 과장이 될 거라고. 지금은 무지여 거친다고 했다. 미래 한국 클래식계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한편 당신과 외할아버지는 온천을 즐기고 있었다. 그뿐이보다 정기검진 받고 계시죠? 외할아버는 알키년 터식은 바고자 말고 있다. 그런데 왜 효세이 씨의 바이올린을 안 펴봤니? 제안도 거절하고 내 재능은 외할아버지가 제일 잘 알아. 히로세이 씨는 너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사실 마음이 안 끌린 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장시아는 그때 바이올린을 켰다면 제굴까지 없어질 거라고 알았다. 그래서 억지로 화제를 돌렸다. 외할아버지 먹으니 거가 알았다고. 일본 여신이 이렇게 끝났어. 장시아하고 외할아버지가 일상을 들고 순간중님 데려왔어. 에이제 오빠가 자기한테도 선물을 가져온 거 보고 이호부는 완다시 나서 당신을 더 좋아하게 됐어. 순할아버지가 깊은 산에서 직접 단 귀한 차를 꺼내서 다들 맛보게 했어. 이호랑 옆에 있는 장씨는 완전 배드락이었어. 순 회장이 손이 일단한테 물었어. 최근 공당에서 나온 논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전생에서 소유준 인생의 유일한 오당이었어. 지상이랑 서울이 서우 재벌 뿌러기면서 대립 부여가 됐어. 결국 분쟁서대로 번졌지. 신의자의 아버지한테 답했어. 다이가 이미 디어비원한테 넘겼다고. 공장 문제는 곧 결론 날 거래. 지금 손일자는 경험이 너무 부족했어. 지역위원한테만 로비하면 결국 다른 당의 반발만 셀 뿐이야. 계속 당신의 최고원 신들아버지가 가츠키 장시를 두었어. 건달들이 내 물건 빼앗으려고 하면 넌 어떻게 하겠니? 완전 노골적인다고 겨셔. 근데 다시는 터치판을 끼어들 생각이 다녀왔지만 시원은 어쩔 수 없었어. 만화가는 심정으로 말했어. 그럼 둘 다 만족시켜주면 되죠. 스타를 후키심이 심가월이랑 외다월은 다들 불러겠어. 순달아버지와 외할아버지한테 말했어. 장시이 형아 자유는 담았다고. 이제는 알이 넘어오요. 한쪽한테만 비워주면 다른 쪽이 질투한다는 걸 모르는 거지. 이런 점에서 보면 에이샤는 진짜 탐재야. 그런데 에이샤는 어느 학교 보낼 건가? 외할아버지가 하시는 연도에서 학교를 아이가 그래. 토하우가 오시면서 말했어. 그런 흐인에 이후가 왜 왔다 갔다 해야 했어. 차를 들면서 외할아버지한테 물었어. 혁수가 아니었지. 외할아버지도 차를 들어오긴요 허답했어. 이호반에서 당신의 선생님이 아이호한테 탐구에 알아주고 있었어. 휴요세에서 찍는 시팅사인 내용이었어. 다행히 이미 당신한테 구해하려 올랐어. 휴요세 스승과 주어되냐고. 전에 들었던 곡이 떠올랐어. 그분은 진정한 현대의 여왕이야. 셋은 다시 연습 시간을 가졌어. 장신의 발전은 눈에 띄게 빨랐어. 선생님이 갑자기 장신한테 제안했어. 제이저 일어나 때 왜 날아오라고. 나이랑 자료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주연간 증명하면 추천서로 참가할 수 있을 거래. 국제대회는 수준이 높아서 귀중한 경험이 될 거야. 장자는 바로 거절했어.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 차승미과에서 순위를 연구면서 받을 수 있어. 장신이 갑자기 흥분했어.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군대 가야 하는 것도 까먹고 있었네. 이번엔 무명이고 주변에 늑대들 득실득실한데 아마 오즈로 보내서 혹독하게 굴릴 거야. 아까 관심 없다던 말은 싹 뒤집혔어. 순위도 엄청 중요해. 실력으로 군 면제 기회를 따내야지. 내 차이부터 다르거든. 베라자나를 우나스타제 요라. 아이wen서. 성가원 당원 하라졌다. 하율이 한타구나. 근데 하율이는 진짜 비싸지. 효세 씨의 바이올린은 60년대에 $40,000였어. 당시 뉴욕 도심의 아파트도 $40,000가 안 됐는데 말이야. 지금은 최소 10배는 올랐을 거야. 게다가 누가 경매에 내놓지 않는 한보기도 힘들어. 놀랍지. 이상은 알았지만 왜 거의 여기까지 시사 좀 불러. 금감이나 마찬가지네. 지우를 불러왔다. 하긴 피하네요. 지금 왜뭐 빛나 일이 하게 밀었고 왜 아버지께 용수를 하고 있다. 왜라오이 놀랐다. 그것부터 없면서 띵가이론 무슨 입장을 후티했다. 그러면 차가운 일이라고 했다. 왜 할아버지도 더 할 말이 없었다. 꼬리를 풀었다. 다음날 세아이언 물하우스 따라 다시 회사에 왔다. 여자자 샤요인 것 같다. 할아버지를 웃길 수 있으면 좋은 거 하나 줄게. 그때 신소재 연구팀의 전완용이 또 보고하러 왔다. 전완용이 성실한 척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 이미 연차를 수 없다. 아니 쉽지 않고 담했다. 왜 할아버지는 전완용이 올린 불륜술을 버부르다. 갱하이언이 자유하고 싶다고 했다. 그로부터 오여 이어서 샤기 시작했다. 다 끝내고 갱하이언은 외할아버지에게 틀린 구분을 짚어뒀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뜻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법적 허점이 있어요. 신소재 연구가 이 문서대로라면 당조화학의 특허 기술이 안 될 거예요. 그럼 나중에 누가 유출해도 책임 추궁이 안 돼요.
외할아버지가 경하이유 밑에 어떻게 인물아 입고 불었다. 전 세계 경하이유는 이걸로 먹고 살 동안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순 없었다. 뉴스에서 봤어요. 셀레비시에서 비싼 대형사고 나오셔이셔. 의사어리는 BGM 표정이었지만 오시어 그 이유를 받아들였다. 나 여행 찍을 있다. 할아버지 방금 오셨나요? 선물 주셔야 돼요. 다시 들어왔네. 변줄 알고 써. 몇 년이 못 컸어. 눈빛과 눈하버게 울려서 해서 대학자 다녀오셨다님. 제로 일도 우리도 회계자고 탑은 끝을 사로로 그서 네 무터 스포츠 커서 다시 부가 시우질 다시 올까 울었어. 둘다은 그랬어. 버려 부시한 촉한 거였어. 옷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버린 아마 외할아버지가 나가신 퇴시면서 옷을 갈아입은 것부터 다행히 외할아버리가 그거 웃는 비결이 없었지. 내 아프지 않았어. 두건 다시 말하지 않겠다고. 앞으로 후사연용에 절대 선택지 만나고 대신 분석 따르지 말아도 이원써.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따 진단의 자리 비다고 펜징 뭘 하지요? 동무현 고 어쩔 수 없다고. 그분즈 대가에 들어가겠어. 외할아버지는 팔로 펜징에 발을 내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이 뭐 호인디 알기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기분 나이 안 갈 때나 당장 보죠. 하는 매어도 보였잖아. 탈도 보고 SP 봐서 회사 지우사 다가가지. 다만 회사를 거의 안 시끄는 것이 여인 아무것도 아니었어. 너란 달 순회장 사무실 비서가 물건을 찾았다고 말했어. 경매가 비교 회사 열린데 그들이 경매하려는 물건에 이상 금액을 보고 부회장은 수롱이 뚝었어. 기사하고 이상했지만 너희들이 있어서 못 써. 하지만 그는 기사에게 준비해서 올라를 다다해서 너는 뒤에서 ATM니가 잠다도 시니아의 비가 간지러워서 또 하이 뛰어듯이 물었어. 선생님은 그 침례에 엇보고로서 자신이 이사가게 연료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선생님을 다시 알아보지 않고 말했어.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쳐다보니 다스가 완성이 풀어서 타고가 대안됐고 어때가 한쪽으로 비올라진 것도 모를 정도래. 장전 선생님의 하스를 다시 쌓아서 전에 인봉하게 했어. 이런 자세로 키면 수리가 것을 예쁘라고 가젠시 기다셔라서 오히려 수리가 더 풍성히 듣고 철고 더 부러워졌어. 창신이 설명했어. 사람마다 익숙한 자세가 있어서 오래되면 굳어 보이는데 두두는 달가 나이 오겠다고. 그러다 당신이 스승님께 물었어. 그 맛geb에 탐강하는 주찬서 외국인이 쓴 글로 서로해야 보 아다 건너서 편에선 스미스가 지비를 하고 있었어. 누군가 시시오 믿었어. 혼날 줄 알았는데 스미스가 이례적으로 다시 해오자고 했어. 다들 너무 궁금했어. 왜 대부시종이 힘인 건지. 스미스가 놀랍게도 화를 내지 않았거든. 켜서의 근사를 거울을 그쳐 날카로운데 오늘은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어. 순멍티 같았지. 난다가 알았어. 그럼 아시아고에 이거 같이 엠벤게 지휘자 유리가 거기 있을지도 모르지만 담에 아끼고 제가 승씨에게 편지를 꺼줘서 처음엔 의아했는데 편지를 고는 순간 스미즈고 썼어. 정말 기쁜 소식이네. 꼬안 바치나. 당신은 고시에서 멋진 정당 한 거를 봤어. 그 오시면 나오 외할아버지한테 물어봤지. 외할아버지는 오로지 형 결혼식이 있대. 그도 같이 참석해야 한대. 성남그룹애가 결혼한대. 외할아버지가 단심을 치웠어. 왜 그래? 다시는 뿌듯이 아빠의 문에서 홍집에 징계를 뜯었대. 시간상으로 보면 오늘 결혼식은 성남그룹 막내 아들 진심가의 결혼식일 거야. 이 사람 엄청 방탕해. 디바가에서 팡팡이 치약이지. 전생에 당신도 본 적 있어. 진심간이 맨날 검찰청 들락날락했거든. 준비 다 끝났고 너희 출발 준비를 했어. 그래서 너 텐션이 문 앞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 너 학생 가수를 알고 있었어. 아버지하고 부는 소리도 샤꾸시하고 이런 취하지. 그래서 빙이 진지한 회로 장전하게 동거했어. 오늘 어른들이 많이 오신대. 언행 조심하래. 방젠만이 말로써 다르게 선보이 연매 크야시 지급한 것 같아. 본인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난 갑자기 하고 있네. 정신이 잘 타다. 외할아버지는 하고 기사 끝이 아해. 뒤에 있는 큰애 삼촌은 쳐다보지 않고 외할아버지는 자기가 부른 것도 안 해. 장전적으로 외할아버지는 했어. 일본 휴세가 그라모 잡지 평균 따해검과 만나고 있어. 영 휴세가 의화대의 행성과를 돈 오셨대. 왜 그러냐고. 휴세가 말했어. 자기 마음이 한 사람의 선율에 빼앗겼대. 그가 탕가하면 자기는 다른 사람 연주는 귀에 안 들어온대. 내가 미간스 놀았어. 일선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그가 다 아는데 대배 참가하는 신의 음악가가 현의 여왕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교세는 이런 점에 들어서 경매 품목에 스트라디바이우스가 있더며 이 악기가 효세의 악기 환이랑 같은 거를 공유한대. 애군 효세가 낙하를 두채하대. 효세는 필요 없대. 하나면 충분하대. 내 입은 좀 한 아시아 구가 쉽게 낙찰받았어. 애덤은 분개했어. 악기는 연주될 때만 진정한 가치를 보이는 건데 부자 금고에 털어져 있으면 안 되지. 효세가 애덤한테 보증할래. 그 아이는 결국 진짜 주인을 만났구래. 한국 돈 10돈 아우로 불어와서 재벌끼리 결혼하는 거라.
현장에 답원 연호에서 본 사람들이 많아. 신랑 신부를 보며 여하가 장전 옆에서 감탄했어. 마침 그고 왕자랑 공주 같대. 여하의 소녀심이 발동했어. 자기도 나중에 공주가 될 거에 결혼 서약식이 끝났어. 자식의 축구여줄 느샤야. 연주자 얼굴을 보니 당연히 울었어. 아이 당신이 왜 여기지?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됐어. 로이가 당신은 배 열심히 단타를 줘서 다시는 은혜함이 필요해서. 아무래도 그는 아빠 성리샤해를 잊지. 다역 호재일이 않거든. 서울아이 현신한테 대통령직은 얻어야 해요 불렀어. 성리샤는 현재 정부랑 협상 중인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어. 인도로 먼저 확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서울아이 닭살을 다쳤어. 성리샤는 얼른 소화했어. 취한 다이가 상방리하겠다고. 당신은 금방 써. 수상회장 안목이 정말 뛰어나네. 보너 사람들보다 별내다운 능력이 훨씬 따라. 식사 후 다들 이 기회를 틈타서 서로 자기소개하고 인사하기 바빴어. 저 사람들 대부분 집안 장화신그인 것 같아. 이렇게 보니 승태상이 오히려 프로식주인 것 같네. 신혼부부까지 선 회장한테 인사하러 왔어. 세용니 지내너 볼까서. 온몸이 굳어서 어색하게 인사했어. 그 진행 뒤에서 아까 그 연주. 자기 실수는 직전이냐고. 다시 급과해서 연주 사태는 완벽했어. 근데 신발하게 더욱 형립해 있었어. 그래서 이런 사이가 쉬운구나고 물었어. 재용병이 그리 한숨 쉬었어. 다 앞에 들어보네. 장제는 그 전부는 아니라고 했어. 십등들은 벤 달라요지 안심이 하도이끈. 바로 속만 그룹 관계야.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본인은 남들이 자기 집안 배경하는 걸 엄청 싫어해. 자신이 저기 파티 아래서 음악을 스스로 가두지 마. 사람들이 형 연주 들을 때는 그런 사소한 것들 다 잊어버리니까. 화면이 바뀌었어. 장제니 스님님한테 추천서 갖고 말했어. 로이 동작을 지도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빨리 켜줄 몰랐다고 했어. 다행히 호세에서 쥐가 다 스누기. 충분한 영향력이 없으면 추천서 효력이 별로 없을 거라고. 장제는 스님님한테 진실을 알까고 했어. 말하면 선생님 기절하시겠지. 수수인 지켜서 오스랑이 소장님이 장신을 채운다고 했어. 거실로 갔어. 석가에 하신 거 앉아왔어. 음악 대회 나간다면서 정말 좋아하나 보네. 당자이거든은 아방미아버 부시스한 곡에서 성밤 사실은 분대 면제 봐려고 아버지야 다시는 그 도연이 굴어서 다시니 좋아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령 같은 대접해서 자기한테 이기면 멋진 승부를 하나 주겠다고. 스미스가 사람들을 지휘했고 완벽한 연주를 완성했다. 공연이 끝난 후 스미스는 기쁜 마음으로 대유를 받고 함께 크런치를 하자고 초대했다. 식사 중 데이는 라테가 칼로 연기했던 스식을 줬다. 스미스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 모든 게 그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데이는 따다. 마에스트로가 한국에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많은 단원들이 마에스트로에 당하여 오히려 더 두려워했지만 시즈크 데이를 이끌보다 만약 그분이 미다스 화란하는 거 볼까? 데인 그다가 열다 그렇지만 아마 전 세계가 그의 성유에 집중할 거라고 했다. 장면은 한국으로 투레라이라고 얘기보다 어하이언의 그 지점이나고 우리 할아버지도 처음 들었다. 어하이언이 다그까지 둔다는 걸 승대장이 의자를 당겼다. 왜 이제부터 잔세하다. 남을 지휘할 수도 있어. 보통 화야인 것은 그 실력은 보통 사람 수준이 아니야. 내가 바둑에 좀 안목이 없었다면 알아채지도 못했을 거야. 대결, 역전승, 전부 어하이언이 jan탄이었어. 듣고 이하라 얼굴을 보라다. 뒤에는 자꾸 뭔가 이상하다 싶었군. 신소재 연구개발 문제를. 근데 어하이언 그 애가 보다니 법조항을 줄줄 외우더라고. 이날에 조계장이 왜 할아버지 손을 벅석 잡으며 정답게 타더미야 불렀다. 왜날까 또는 싫고 있다. 늙은이가 절 좀 들라고 주회장이 옆에 있던 임비자에게 모금을 가져오라고. 어하이언과 여아도 부르라고 했다. 그때 갱하이언은 너에게 하이올린을 가르치고 있었다. 근데 그도 궁금했다. 소대장이 말한 선모이 뭔지. 그땐 사회하스스러워서 생각할 틈이 없었다. 대연 참직에 이루어주고 싶고 다르고. 여아 어릴 싸움이여 탈한다고 생각했다. 팀비스가 친구들도 보이며 소대장에게 쓰선했다. 여아는 할아버지가 짜증났다. 맨날 자기랑 어하이언 오빠 방해한다고. 뭘 일전에다 또 토하고로 허지보다. 무슨 일이냐고. 갱하이언은 탁다위에 악기 케이스를 받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소리양이 김이사에게 이러고했고 안에는 바로 스트레더베리우스가 들어있었다. 판타지야. 톱스기 알다. 맞아. 이게 바로 판타지야. 갱하이언 뿔뿔거 같았다. 전생의 화제로 완전히 시실했던 비극의 명작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다는 게 미안은 처음다고. 조열 엄구분 뭘 실적사. 여아가 할아버지에게 왜 하이올린이 내고 했다. 할아버지는 그건 비밀이잖아. 어하이언에게 주었고 특별히 승거라고 했다. 갱하이언은 우는쯤에 되기도 한단 위에 떠올랐다. 설마 이 바이올린인가? 할아버지가 크게 웃었다. 심하이닌 기사다나.
아쉽긴 하지만 스몰을 어하이안에게 줄 수 없어. 대신 되때 뒤에두신지. 내가 열을 보고 왔다. 투하우스가 작가 이후로 친구를 알고 있었던 거다. 지금 당신은 정말 후회가 막심했다. 어떻게든 그 바둑이를 이겼어야 했는데. 투하를 올라 하스키 헛을 눌렀다. 그냥 타쿠에 오르만 지기엔 더 아까운데. 내가 원한다면 내가 직접 너한테 주고 있어. 장장이 신당이 잊은 듯이 뭔가 회쳤다. 빨리 좋다고 해. 그자 좀 별 고무고 시절 싸움을 해봐. 손가락 알고 있는 정말 감사한다. 그때만 3일이 너무 비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처음엔 말씀드린 것처럼 제베땡한 뒤였으면 됩니다. 장시한 일행이 뻔한 후 수계승이 외할아버지에게 A씨는 응비하냐고 물었다. 그런데 자기 제안을 거절하다니 아이가 이런 자제력을 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외할아버지도 올랐다. 자기도 처음 보는 거라서 장시한이 저런 갈망하는 눈빛을 고양이. 순대장이 다시 거기다 위었나 외할아버지 손을 붙잡았다. 내가 얼급해. 이건 전도 아이폰인 뜻을 봐야 한다고. 아틀레삼 이그 조조 되어 있어. 에더문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글라모 매거진 편집장 실현을. 세런이 최근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런던 시분이 오케스트라의 스미스가 추천수를 썼다는 뺨시격 같다. 자존심 엄청 세고 까다로운 그 거장이 말도 안 돼. 대다도 한명 없는 사람인데 전 괴트가 아니었겠다. 그가 하라고 요한 요한 휴제보. 같은 사람한테 추천서를 써줬대. 에덤에게는 친적의 충격이 더해졌다. 대체 누가 두 사람 듣던 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지? 시연은 별로 궁금할 것도 없다고 했다. 어차피 또 황당한 소문일 거라고. 그때 은하 대회 지색팀에선 이어가 두 통의 추천서를 꾸며 멍하니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시는 지금 맥 빠져서 혼이 나간 것 같았다. 며칠째 하성조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뻔하질 않았다. 정말 괴로웠다. 하여간 스스로에게 정신 차리라고 다시 했다. 상대 손 회장이 이렇게 귀한 걸 독건 없이 둘 리 없잖아. 장시현이 순간 생각해낸 건 지은소 할아버지야 가다 원한 건 아마 자기가 그 소녀 루희랑 사귀는 거겠지? 꽃찬 씨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절대 그럴 리 없어.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열림가 오보다. 그렇게 주저하려고 장시현 외할아버지가 다이한테 월하루지 운동하다고 했다. 미리 예약한 자리에 이미 누가 앉아 있었다. 산신이가 쓰기 왜 크게 다 아빠 엄마였다. 할아버지가 당신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셨어. 배오부터 트네이 부탁하시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인사를 하시고 당론이라고 부르셨어. 전생에는 꿈에서로 이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 치스 중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서위와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화학 산업에 관심이 있나? 아버지의 숨을 멈췄어. 다우즈 아버지 이야기에서 공부하는 얼굴이었다. 그래서 딱 맞을 것 같다고 다시니 부스벌해서 화학 산업은 동시화학의 미래고 고부가 같이 핵심 산업이야. 당연히 관심 있죠? 그런 아버지도 이게 다우요. 아버지가 사감해봤어. 왠지 아버지 가버렸으라고. 끝난 아버지는 대안이 너무 확실하다고 했어. 할아버지는 괜찮아요. 탄창이 해라고 하시고 그리고 제안이 하나 더 있다고 하셨어. 나중에 장시는 앞으로 서울에 산다는 소식을 루희에게 알렸어. 루희는 당신에게 달려르뇨. 최고의 소식이라고 했어. 오빠 최고야. 인생 보소. 녹화 테이프를 매보했지. 장시는 지난번 연주회 영상을 보냈대. 사이은 바스코이 그네게서 너. 지금쯤 심사 중일 거래. 수차 명이 신청했으니까. 장시는 몰랐어. 국제대회니까. 다 만난 생각보다 훨씬 치열했어. 이미 하나가 왔어. 자료 보고 200명을 선발할 거야. 그리고 그의 영상을 그거고. 유일한 것쯤은 메이저에게 아무도 없으니까. 추천서만 누른 합격이 좀 어려워. 그때 두 통의 추천서를 들고 대개슨과 디렉터를 시작했어. 사람들은 추천서를 보고 놀랐어. 핀과 런던이 동시에 추천했다니. 가편 참가자를 그들이 이번에게 물었어. 이 외쳐주잖아 은호. 이번은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라고 했어. 당시 15년살이었대. 다들 장시한 자료를 보며 흥미롭기도 하고 이기지 않기도 했어. 이번 브뤼셀 대회 말고는 이 아이는 다른 대회 경험이 전혀 없어. 할 사람이 대안해서 일단 연소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녹화 임다이 응하세요. 수시가의 텔레지아에서 불러다왔어. 다시 정행되어서 다시 스포가를 얻어게 있고. 땅비아서 입표치허. 영상으로 다시 60명을 뽑아. 이들이 브뤼셀 가서 대회에 참가하는 거지. 그 다음엔 60명 중 24명을 뽑고 예선 끝나면 12명만 남아. 그 다음이 대회 하이라이트야. 이 12명이 브뤼셀 외곽에 있는 처펠이라는 독립저택에서 8일 동안 합숙해. 저택 안장면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방송되고 우승자는 명장이 만든 바이올린을 받아. 찬찬 끝없이 챈떡은 떴어. 그는 병역 변지만 원해지니까 로이가 돌아서서 한 상을 가져와 장시한 틈에 안겨줬어. 장시한은 다시의 마음이 이 집 맞대구면 그도 있어. 그리고 할아버지 제때 배달원이 한 통이 매일에서 온단지에 지냈어. 누군가 이어달랬지? 안가에게 연분을 팔아서라도 이 바이올린의 수유를 듣다 오고 싶다고.
비엔젠 어깨에 닿은 그 앞뒤에 미친 듯이 비고 있었다. 하지만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게 고요해졌다. 그의 머릿속엔 거장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명확한 이름은 없었고 그도 손만 계속 움직였다. 조금만 방심하면 환상의 선율에 끌려갈 것 같았다. 장시는 참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아직 어릴 때 죽으신 여자 예시다. 터슨이 자신있게 가벼고 입는 입고였지만 그건 아마 그 바이올린만 알 거다. 연주원에서 손의 양은 장신이 필시에 간다는 걸 읽고 에이치세도 예전에 음악을 안도하다고 생각했다. 오그 덕경을 이겨내고 자신을 뛰어넘는다고. 하지만 엑시언은 신기하기보 파란 비아이로 받았다. 텍스의 모스야린. 그 바이올린을 거절한 순간부터 이 아이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마야 손을 향 할아버지 심을 거쳐보며 4번이라고 외쳤다. 할아버지는 애써 손을 빼냈다. 로이가 싫은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양쪽 다 원해야 하는 거니까. 담이 합히고 대제자 친다의 이주이기 오라고 해서 가족들이 장신을 병 끌어놓았다. 장신은 주위를 둘러본 뒤 로이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걸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없는 걸로 해. 내 아르인테도 코트나고 와. 장신은 질린 듯 어색해했고 오막 아유렸다. 나 무슨 말 끙끙매니? 장샤은 공항에 직원이 마중 나온다며 짐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장신이 들어가는 걸 지켜본 할아버지 이응도 돌아 그랬는데 귀를 찢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급하게 달려온 로희였다. 울면서 장신 오빠를 따라오고 싶다고 외쳤다. 먼 이국당 저편에도 누군가 이미 장신을 만나게 기다리고 있었다. 공항관 타북 수행해로다. 왜 말도 없이 온 거냐고. 그랬으면 우리도 이때서 또 있다 그럴 텐데. 난 안 갈 거야. 분명 어제는 돌아져서 안 온다고 했는데 하룻밤 만에 마음이 바뀐 거다. 우리의 할플러. 이 와서 액션 도호님께 인사드려다. 승대가 액션 도호 이름을 의도하자 유희의 거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분이 달의 옴매우지를 가져왔다. 아주 교양 있는 숙녀의 자세로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장시안의 부모님은 멍하니 바라만 봤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장시안도 브리셀 공항에 도착했다. 역시 이곳은 누구 다 들어본 여왕 리스리가 열리는 곳이다. 여왕 기획팀에 입어도 무사히 장신을 아징했다. 다만 그녀 옆에 어경부친절해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다. 에레지였다. 뭐가 진열이 입었다. 설마 하이올이 이들을 모르는 건 아니겠어. 그게 무슨 질문이야. 세요로 유명한 하이올이시야. 아주 별로 아닌데. 하면 당신이 돼야 바이어서네. 그자 아무튼 뒤졌다. 이 버릇없는 꼬마여서 장신도 화가 났다. 자기를 어린애 취급하는 거야. 열싫어. 알베스 불란왜. 그래서 당신은 또 못 받아쳤다. 아니고 좀 시행과 이 늙은이 공항 분위기가 묘하게 흘렀다. 미안하지만 엄청 기대했는데 에레지만 당신이 마음에 안 드나요? 아직 나가야 다원 거라. 이세임게 튀어져야 허라하고 시가. 하여튼 당신 쪽에서는 이거가 어색한 비지했겠다. 장신에게 먼저 연주호를 둘러볼까 물었다. 스스럼게 그때요. 이쁘던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장신은 보고 싶다고 신나게 말했다. 웅장하고 우아한 연주호를. 장신은 눈에 별이 가득했다. 여기가 내가 연주할 무대구나. 에레지가 또 옆에서 짜증나게 입을 열었다. 과도 뭐 하노야? 하율이 이쁘다 이거 좋아하신. 당연히 화를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장신은 삐져서 고개를 우리고 걸어갔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임자식금인 쓰고 나해. 화가 난 에레즈는 뒤에서 트덜거렸다. 장신도 속으로 화가 났다. 이렇게 무례한 사람을 직원으로 쓰다니. 나는 꼭 판이할 거야. 이때 세 사람의 모습은 다른 세 명이 문득 호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그래도 싸우진 않겠지 했는데 에레즈 성격 생각하면 진짜 싸우는 걸 수도 있겠네. 그래서 나가서 말려야 하나 망설였다. 다른 한 면보 급하게 꽂고 싶어 했다. 밀고 당기다가 세 명은 그렇게 우르르. 다시는 늪이 오는 거지 궁금했어. 다이어리스가 뛰어쉬었게 말했지. 다들 너희 꼬마보러 뭐라고. 다사이 가운데 장대를 해불써 오유오김이 다시는 시에서 아까가 하양지. 피넬리스 전 직원들의 팔라미터를 써 왜 연지 남아서 어떻게 연주한 거야? 당신은 어이가 없었어. 시소연한 골시인 거 아니었어? 이런 것도 유추되는구나. 그래도 당신은 계약했어. 마음이 가는 대로 연주하는 뒤 자신을 가두지 마. 동시에 아이어리즈를 살짝 빗고 왔어. 누가 말했대. 바이올리니스가 고치서 지으면 꼭 연주해야 한다고. 그게 바로 생각이 다친 거래. 그래 나는 지며도 안 쓰고 당장은 그냥 가버렸어. 하필 같은 나라인 금발 아저는 생각지도 못했어. 누군가가 스위스의 추천서를 받아간다. 연주 대기실에 도착해서 금발 남자가 둘러봤어. 눈에 띄는 시인들이 있긴 했어. 그런데 모두들 앞뒤에 설렁거렸어. 사람들 중에서 다시 어인 장실을 보면서 이 익숙한 분위기가 당신의 머리에 들었어. 스펀가라서 사법연수원에 그만한스가 당신을 따라서 선아데가 스미스가 시청한 사람인가? 근데 여기 어린애가 있을 리 없잖아.
1차 신다샵에서 춘사엔 주법으로 정해지고 지정곡을 연주하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로 떨리 분명했다서 모두들 웅성거렸어. 진짜 참가자였어. 그 말하자고 치자받았어. 대가 추천도 하던 사람이었어. 모두의 수군 그림과 시선 속에서 민대월사 원래 지혜 다그리 시원 자신은 왜 알신나윤들 보는 순간 경부표소 아까 그 사람들이잖아. 오고 싶은 장씨는 일단 다행히 그래서 신사윤인 거라든 그런 사소한 일 신경 안 쓸 거야. 마음을 다잡은 장씨는 연주를 시작했어. 장전 진지하게 연주해서 시소연의 옷 인디하게 풀었어. 손에 들었어. 꽃반틀 안 들을 수 없다던 시소인들이 장대하게 임핑다리 휘어서 아무튼 시소연이 자신의 요로서 언제부터 바이올린 배웠냐고. 장심이 뿜겠다고도 바이올린 배운 게 나심버금하고 박수를 터졌어. 아이얼즈도 가탈했어. 장시안에 뛰어난 실력에 여왕이 좋아할 만하네. 그 오다 속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은 스티커 옥작슨 표현할 수가 없어. 완벽하긴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해. 그래서 아이얼즈가 꿈만 친구와 예뻤어. 넌 왜 연주하고 싶었던 집에서 숨장이 왜 하부 상태 매그 싱긋한 개성이 없고 벌써 왜 하부신 친구가 거쳐이 준댔어. 아현이가 음악이 딜 거야. 그게 아현이가 바라는 거라면 다현이 먼저 어때? 하지만 동시화학의 미래를 심각하니 순간 무릎을 다치며 유화가 회사 경영 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어째 나갔어? 이 중일승리 우리 할아버지한테 구집빌 줄 알래? 애들은 애들 갈 길이 있는 거야. 이에 힘걸어서 내가 괜찮 너라고 물었어. 너 나는 거 초교장에 한장 쉽나? 이제 아현이 배움도 못 가고 예쁨은 앞에서 타기만 하야네. 보이때 아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 거지. 그건 되게 컸어. 내일 바이올린에 하나네 갈거든. 얼마나 신날지 모르겠네. 에이샤이거 동시 여기서 한다서 브리셀 1차 예선이 끝나고 강현은 인생을 고민하게 됐어. 1라운드는 통과했지만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 에어지의 질문이 떠올랐어. 경영연대야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질문은 다이비 샤리는 너였어서. 근데 바이올린을 켤 때마다 어떤 떨림을 느꼈어. 그게 하기 뜨고 있었어. 언니도 셀했어. 금발의 위령이 갑자기 선불에서 굴러나왔어.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변명하는 위령은 오히려 감성질을 바짝 깔아붙었어. 용기를 낸 위령이 물었어. 연습실 가는 거야? 내가 연습하는 거 맞더래. 1라운드는 자유곡이다. 곧 대회잖아. 집에 와서 바꿀 리가 없고 그래서 따스란로 해. 예민한 음악가들은 따스한 걸 한 해 안 붙자. 위령 바이글 남은 아니까지가 해서 강현이 턱음을 켜는 순간 위령의 몸이 딱 펴지고 눈이 휘둥그레졌어. 조회 안 해. 사실 의시해졌어. 아현이 어떻게 스미스 추천서를 바라는지. 근데 이제 비양 놀러만 남았어. 오랜 세월 쌓아야 하는 형언과 내공이 강현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뒤떨어서 위령은 완전히 빠져들었고 숨막히는 긴장감도 느꼈어. 근데 예전엔 왕립음악원 엘리트들 앞에서도 자신감의 연습이 없었는데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을 때 이러가 연습질문을 주제였어. 반전 찾는 사람이 있대. 시작을이었어. 원래 샵에서 대구터 집비로 한 다큐였는데 이름도 없는 아시아애가 두 거물한테 추천서까지 받고 일 넘들이 효과했잖아. 강현도 관심 가질 만하다 싶어서 오케이 했어. 연습은 당연히 안 하면 괜찮아. 막 간수려는데 오빠 소리가 들려서 곧바로 유하가 강현 다리과 붙잡았어. 유하에 온 사람은 유하뿐만 아니라 강현 엄마도 왔어. 기자들도 얼른 이웃나 시민들 들었어. 세 사람이 함께 모였어. 장전이 엄마가 가져온 머신에 의식을 얻고 있어. 엄마가 정신에게 조용히 물어봤어. 계속 여기서 촬영할 거야. 타야가 계속 자기한테 향해 있네. 장지안도 부담스러워했어. 내가 다시 생각이 들었어. 오늘 언제까지 뛰고요? 지인자가 불편하게 일어나요 해서. 너무 따뜻해 보여서 그래. 그래서 지민자가 불렀어. 엄마 여롱생 인터뷰를 보다니까요. 당신이 등간로 시켰어. 그리고 방금 배화래. 엄마랑 의에 깨공업해렸어. 둘 다 비교해 생각했어. 엄마가 장신에게 말했어. 평창동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보내왔대. 다른 연습실에서는 장신이의 연주를 들은 위령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근데 심각해고 다신 허슈 변직하다가 얌니다. 위령은 점점 후회졌어. 시간이 없다고 계속 주말가야. 위령이 이렇게 긴장한 건 처음이야. 할망보 지목급밥이었어. 내가 이대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 난 절대 살리리가 되지 않아. 다음 날 2차 심사 후반전. 참가자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장전 밴 대기실을 팔아서 2차 심사가 끝날 때까지 공개 연주는 어때? 그래도 엄마와 모이는 연주 현장을 볼 수 없어. 그들은 떠났어. 신발치 나이자. 단신 바이올린 키스의 헤어를 부탁드리고 있어. 낡은 케이스가 범상치 않아 보여. 자, 어디야서? 아이도 소리하기고.
아래 화sam을 버리고 왔는데 그랑심 골라하시오인데 장전의 심장이 벌써 미친듯이 뛰고 있어. 바로 지금이야. 그 진짜에게 미가 올랐어. 바이올린이 곧 공격해. 그리고 어느 작사에서 목표를 예치해 돼서 지우세이까 다이가 뽑히겠냐고 해서 이건 스트레터 말일까. 남긴 바이올린 중에 유일하게 같은 번호를 가진 바이올린이야. 수십 년 전 무대에 바이올린이 시의 경자였어. 한때 화제가 됐지. 그때 효세고 현상에 있었어. 하지만 그는 화요를 나타나지 못했어. 왜냐면 그때 그는 아직은 이 바이올린이 있었거든. 이거 그때 한 모두 나이든 신사 한 분이 따라다셔. 그 후 어느 날 구시스카 쇼시를 써서 그녀에게 판이를 건네며 이 바이올린으로 그 몽선을 안더하여 했어. 지금도 히로세이는 그 신사가 누구인지 몰라.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 가장 그릴 수 있지 않아서 신사가 그녀에게 바이올린을 여발 때 스트레터 말이 바이올린은 주인을 선택한다고 다이는 저고와서 이보야고 티구와 무엇어 바야 바이올렛이니 배우 판을 잘면 히로세이가 없었어. 아마도 제가 될 거야. 연주홀 사시지연 장전 하심을 들고 등장했어. 취소의 및 누군가 써. 여기서 한상을 보게 될 줄이야. 이번 대회 정말 기대되네. 객석의 소란을 보며 기다는 크게 포화라디가 안다고 심했겠다. 환상과 흥이는 주인을 스스로 선택한다. 주인이 아닌 자가 그 현에 손을 대면 세상을 보는 눈을 잃고 설능샤다 익혔나. 알만 심사위원대 시다시노하베 음표하고 조현에 편정에 오른 일을 쓸었다. 이것이 바오 환상이 진정한 주인을 만났을 때 터져나오는 기적이다. 장시엔이 선택한 곡은 시나타곡 아레투사의 셈이었다. 비장한 형색이 타다무처럼 밀려와 사랑을 지어졌겠다. 벗어날 수 없는 전황이 아레투사를 강사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를 보아한 건 신의 축복이었다. 여신의 다비가 아레투사를 신물로 바꿨다. 이것이 신화젤라의 희극이야. 장시엔 신의 축복의 재현의 시분 아니다. 원래 불행했던 젤라를 자유로움으로 가리틀었다. 지금껏 누구도 해석할 수 못한 것을 신화였다. 여주가 끝났다. 늘 갈아엎은 이리스가 놀랍게도 다시 여주는 도화표에 닿은 알다. 하지만 사실 아직 답을 주지 못한 것 보여. 다음 연주자는 윌리엄이었다. 뛰어난 감각과 선율을 가졌지만 연주가 조급해 보였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벽에 갇힌 것처럼 시소연을 위로해온다. 지나친 감성은 오히려 시를 신나워 집을 튕긴 장씨는 그 흐름짐이 없더라다. 보다에다 얇은 하가라에 큰가 놀랐다. 여자는 온몸을 뜨고 있었고 안색도 너무 안 좋아 보였다. 장신이 심호흡을 거슬렀지만 호명된 여자는 그냥 피어가 버렸다. 연주 녹신소연은 아쉬워를 했다. 재능은 있지만 몸이 너무 형직돼 있어서 선율도 딱딱했다고. 그것이 안덕의 뒤에 한호초 장다. 머릿속에 옹공도 시세단 세어보냐고 듣는 그 이중 아이바리를 다게 달았다. 대기실로 돌아온 장씨는 엄마 로이와 즐겁게 수다를 벌었지만 그 실문 때문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다른 참가자들이 직습시험과 건거든요. 장자는 자신이 그 힘들었다. 내가 정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떠세워온 불타 로이가 다시는 그렇지 다 보여. 무슨 고백이 여고보다 매우 진지를 의뢰했다. 오빠는 늘 잘해왔잖아. 이번에도 분명 괜찮을 거야. 무슨 연승된 수익 말다. 괜찮아. 하루를 빌어서 안 부연다리에서 오직 나만의 이유를 2라운드 중에 끝났소. 시소연은 금방 써. 이번 참가자를 수준이 정말 높다고. 뭔가 이렇지 알지. 음색이 정말 뛰어난데 주구텀 때문에 망쳤다고. 앤드라고 한 믿었어. 그녀의 지능에 비하면 너무 긴장했다는 거야. 다만 당초는 다 알고 올랜. 모두가 의심 없이 장자에게 표를 뒀어. 동기부여가 좀 부족하긴 해로 실은 날 얻어봤어. 파랑이가 하시는 것보니까 사상 처음으로 논쟁도 반대도 없이 장신을 연을로 인도하지. 이즈는 장신의 일가를 보며 이 녀석이 연주와 이유를 찾는다면 클래식 음악계가 최고 진진게 달리고를 나오는 서 장신 합격 통보를 하라고. 게다가 만성이 띠디한 걸 이랬어. 장신보만 한다. 다른 참가자들도 이 소식을 들었지. 미친듯이 연습 중인 미담을 보며 매니저가 좀 쉬라고 했어. 무리하면 몸 망가진다고. 위렘은 오해해서 탔어. 쉬면 평생 그 사람을 못 따라잡는다고. 장신도 놀랐어. 하려고 알라는만 이 정도 휴가해주는 몰라. 이렇게 큰 깜짝 선물일 줄이야. 이후 연주홀에서 샤페에서 일상을 돕는 마법가 앞으로 예정을 발표했어. 앞으로 8일간 샤페에서 합숙하게 됩니다. 외부 연락은 금지입니다. 시작 전에 정식 계약서도 작성하고 그 외에도 여러분과 우리 나쁜 디저와 만나다 준비해준다. 합숙은 이틀 후 시작이니
그 전까지 왔었던 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샤페에서의 8일이 최고의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앞에가 나오 장신이 14일 오는데 갑자기 주연 분위기가 이상했어. 다들 눈빛이 싸늘했거든. 이름도 없는 애송이가 자기들이랑 같은 무대에 선다는 거야. 직접 연주를 본 위련 빼고는 다들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장신 눈은 위련 표정도 좀 이상했어. 그때 두 회상의 여자 인수를 끝냈어. 바로 이장현이 전생에서 중국의 별로 불린 바이올리니스트야. 전생에 현자라 보였던 사람이 측이한테 먼저 말을 끌다니 장신은 턱으로 리혔어. 자기가 어떤 부에 온 건지 이후 눈한 장면은 카메라에 감겼고 탐비어덕 합의진 알 수 없는 일이었지. 장인의 스노 이버진 소연인 지휘 거장된 루니아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 엄격한 스승이 장신을 극찬하니까 장인도부터 부급했던 거야. 심사단부터 찾고 싶었는데 실례일까 밤 안 들었어. 대회 끝나면 같이 합주하자. 장신도 더 많이 지렛댔어. 합주 경험이 없었거든. 그던 끌어 그러셔. 신하의 상전에게 다가왔어. 인터뷰를 마치고 기자를 자신에게 물었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집회에 들어가 있던 시간이 없냐고. 다신도 다오겠만 집단 종업이 될 것 같아서 눈보라 했댔어. 곧 참가자들이 협회에 입주하는 날이 왔어. 다시 다른 업계에 없을서. 다들 모이자 마오가 바로 시작했어. 오늘은 이곳에 도착한 단달이니 그는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했어. 당임이 제일 문제요 하여 당당하게 자신과 2라운드에서 연주할 곡을 소개했어. 그 다음은 엄청 키 큰 에릭이었는데 는 부세였대. 그 다음은 베를린 음대 연주 전공인 데니얼. 이 장면에 장시은 또 딴 생각이 났어. 사법연수원 찬달이 떠올랐지. 금방 장신 달가졌어. 그가 자신이 14살이라고 소개하자 다들 수렁였어. 그때 놀라게 말했어. 벌써 12살 나겠고. 키 보니까 10살인 줄 알았네. 충격받은 장신은 다리에 앉으며 속으로 화가 났어. 두고 봐. 몇 년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클 거야. 그 다음은 러시아에서 온 애너. 차이콥스키 음악원 재학 중이고. 장신이 지난번에 봤던 그 엄청 긴장했던 여자야. 대조가 패선인데 덤나나봐. 그래도 그녀는 심사를 통과했어. 어쩌나 시력이 있다는 뜻이겠지. 장신은 꽤 궁금했어. 그 다음은 영국에서 온 위령. 딱 한마디만 하고 앉아 보였어. 소개가 끝나고 마오카샤페 환병을 간단히 설명했어. 그 다음은 이곳에 이곳은 외외 주입이 힘들어서 일상생활은 전부 직접 해결해야 해. 청소든 식사 준비든 돌아가며 당번을 맡아서 해야 돼. 일상과 음악 연습 모습을 기록하려고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편집된 영상은 전부 방송될 거니까 유의하길 바래. 소개는 여기까지. 자유시간이 생기자 당이 너희 캐섬이냐고 제안했어. 장시은 당연히 좋았어. 미렴은 그럴 시간 없다며 먼저 갔어. 그러더니 다들 하나씩 빠져나가서 넓은 공간에 장시은과 장인 둘만 남았어. 장인이 한숨 쉬며 말했어. 친해지긴 쉽지 않겠네. 다들 서로 경쟁자니까. 화면이 겹쳐지듯 장시은은 사법연수한테도 그랬었지. 다들 조용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 런던에 있는 스미스도 장신이 샤페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 데미도 샤페에 들어갔었지. 그도 벌써 20대 조시간허. 게다가 대상까지 받으셨고요. 스미스는 그대를 떠올리며 데미에게 샤페에 던사 안 하고 물었어. 누락의 신에 관한 거? 예로부터 바이올리니스트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거야. 샤페엔 끝없는 선율과 음악의 신이 함께한다고. 음악의 신은 새벽녘에 선택받은 자의 곁에 나타난대. 사실 신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선율로 신을 부르는 거지. 그는 장시안도 분명 해낼 거라 믿어. 그라 말하는 장시안은 지금부터는 고민에 빠져 있었다. 방금 상황은 예전에 겪었던 것과 똑같았다. 런티에 자신이 보고 퇴근하셨다. We always 긍정미야봐. 분명 이번엔 다른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전생의 삶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다시엔 독일 후에서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게 할 순 없다. 마침 한폭명에게 지나서 장신은 트란송스를 알려했다. 얼서 역기는 날 복도를 봤던 장신은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다. 소이쇼에 참지 못한 장신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위렴이었다. 전에 당신이 봤을 때 배슛으로 침탄 것이다. 대체 얼마나 연습한 거야? 브릴러이 그때 멋지다. 장신은 들킨 줄 알았다. 러대 위의 진맥고를 근장비했다. 마치 이전 자신을 본 것 같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만 달려가는 법.
하지만 누구든 저런 표정 짓게 만드는 길을 가면 결국 행복해질 수 없다. 다시 도토리 생각을 떴다. 본인이 항행이 불렀다는 걸 깨닫지 않는 한 누가 올해도 비에 안 들어갔답니까? 하고 알았다. 10회 야경도 이렇게 아름다울지는 몰랐다. 어영오인 근데 그냥 그만 얘기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느새 장시은 어떻게 하면 달을 알아야지 구원해받았다. 바로 그때 장시은 뒤에 사슴마이가 나타난 것 같은 미기를 하였다.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방아의 위험은 여전히 계속 반복 연습 중이었다. 그런데 탁탁선 실수에 더는 참지 못하고 하루 바닥에 느둥내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체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다시는 펴잡지 못하는 거야? 장시은의 연심은 마치 저주처럼 그를 대다에 꽁꽁 묶어놨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찬 하고 그 짱부터가 들어오니 너무 높이 올라간 이 양은 이 맞다른 굴로 같아 스스로 까다 나올 수 없었다. 얼른 네가 씻을래 옛날. 당번인 장예인이 푸짐한 음식을 준비했다. 빵과 베이컨만 먹어 질린 장시은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장시은이 있은 뒤 임금 시등 이상이 보였던 것. 장예인의 설명으론 다들 일찍 먹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부이기는 여전히 빡빡했다. 그래도 장씨는 오랜날에 개울이 먹었다. 그는 또 하하했다. 장인이 인진을 적에 온 것뿐이 다들 서고 살빠가 그것 못 받았다. 진진이 급을 알아타이자 장인은 무척 기뻐했다. 사실 그는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다. 하지만 고작 간단한 감사 인사군. 역시 정승잡기는 제대로 보여하기 힘든가 보다. 장진이 먼저 설거지를 보았다. 장인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둘이 정리를 마치고 함께 2층으로 올라갔다. 장인이 위험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귀첨액하게 며칠 동안 잠도 못 잔 것 같았다. 걱정이 돼서 둘이 위령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안은 조용했다. 문이 잠기지 않은 말고 드리블을 매우 좋아하는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위령을 발견했다. 장씨는 위령을 불렀고 장인은 급히 사람을 불러왔다. 부산하게 확인한 결과 위령은 그냥 바로였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장신과 장교의 사람이 부산에다 당겨하여 한노했다. 뼈대 이때가 한 매주였다. 정말 어두마. 그러자 모두가 불안해하며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어서 돌아가서 연습해야 이길 수 있다고. 이 안엔 장씨의 그 징얼이었다. 내가 뭐뭐 한주의 동료가 다들 이렇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난 그냥 우연히 특별한 대응을 받았을 뿐. 이런 내가 정말 음악을 해도 되는 걸까? 그는 모르게 한다. 모두의 다절한 마음을. 다들 이유가 있는데 자신만 없는 것 같았다. 장생이 고민하고 있을 때 담이 다가왔다. 장신이 물었다. 넌 왜 음악을 한 거야? 담이 말했다. 이게 내 알 수 있니까? 아주 오래전부터던 어여의 전 사람들을 붓는 걸 좋아해서. 근데 아무리 애써도 제공할 수 있는 물자는 한계가 있더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고 그 과정에서 봐야 해서 내 연주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는 듯. 내가 잘하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에 도움이 되다니 이게 행운 아니야. 뭐 이건 내 이유고 넌 서두르지 마. 그럴수록 자신의 진심에서 멀어지거든. 화면이 바뀌고 위렴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니 장신이 보였다. 장신이 말하기도 전에 위렴이 수건을 던져버렸다. 여긴 왜 있어? 동정하러 온 거야. 다 너 때문이야. 내 연주가 날 지금까지 괴롭혀. 저주처럼 날 따라다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어? 그래서 영이 된 애가 다신가 나로 흥을 겼었고 지금 장신이 뭐라 해도 위렴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장신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대결 소식이 이미 퍼졌다. 탐든 비지가 하면서 불리서다. 비지는 사이 건가 다시 거시긴 놓았노다. 승부는 흉정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한다. 위렴이 선택한 곡은 하나님이 24의 카프리스다. 결코 쉽지 않지만 실력을 가르시 있는 곡이다. 이어주신 거는 동선으로 정한다. 뒷면이다. 장신이 연습 시작한다. 시작 전 다시는 겸해 보았다. 왜 그냥 튀어오냐고. 위렴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장신의 연주를 들은 후 그 소리 머릿속에서 계속 묻어왔다고. 그 사람이 있는 한 다시는 너희 그 그림자 아래 살 시작이었다고. 장신은 한숨을 쉬었다. 음악을 연주하는 이유가 그저 나를 이기기 위해서라니. 말을 하신 선생은 바로 하늘 이겼다. 입고 옹타시에 잠들 뒤지고 나갔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왜 여림은 상하졌다. 위렴 차례가 왔을 때 더 쓰여던 바자의 연주 시작이 매우 황급했다. 이라듯 잠을 쉬어보지도 흘려 위렴의 연주는 수고하고 교박이 잡고 심지어 없는 민성이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다슴이 가까이 그를 붙어주더니 그의 연주를 감싸며 들어에 안들었다. 이 장은 가던데 나의 감내다. 하지만 장시안의 진짜 의도가 위렴에게 졌는지일까? 위렴의 하우님은 바닥에 앉아을 씻었다. 온몸으로 서유를 누리고 있었다. 그 아이는 한 모양이다. 장시안이 그에게 전한 말.
의학은 서울 경쟁하기 위한 게 아니야. 직업에 누리는 거라고. 합주의 마지막 고음이 울려 퍼지자 나다의 우려가 다섯 것 빠져나왔다. 결과를 보지 않았도 미연 신바가 3점을 얻었다. 기특한 이다 알고 다시 가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사실 임금의 뜻가 어떠할까. 모두가 연주를 즐겼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기부를 하지 않고서 이것이 의가의 힘이다. 그리고 그리 좋아야 했나. 이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빙 둘러싸며 아까 공연에 대해 질문하고 칭찬했다. 나는 연주는 제일 궁금하다. 단지 너분의 연주의 주심을 다시 보일 수 있었다고. 브레이크는 아는 사람이 클래식 음악도 사람한테 한 것이었다. 단만 단과 정신을 내 익숙해면 너 꿈이 이거를 얻었다. 아는 그 춤대장 찾다. 동시에 자신의 연주 소심도 생각해봤다. 방으로 들어와야 사던 당시에는 시차란 그울고 연사가 의인세 벌써 시행유가하다. 슬슬 팔로그러 가야겠네. 시가를 파 사시는 거에다 굳이 이야기 읽어간 걸 알았다.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조심스레 문득 연상전 우유 안개 모여 즐겁게 얘기하는 걸 발견했다. 의아해하는 장씨를 공여 에릭은 다 그 덕분이라고 했다. 대결 후 위렴에게 한 그날이 바로 반군 다시라마야 아이였다. 위렴은 전에는 모여 회고에만 너무 집착했다고 말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말이야. 모두 오랜만에 이렇게 솔직하게 음악 이지를 나눴다. 창이 이 기회에 함께 반사하고지 않다. 대회 하나로 우리의 음악 인생이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마지막 날까지 서로 협력하자. 장신이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 나누는 건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날 결례했다. 서로의 연주를 도와지 않으렸다. 자기가 먼저 해보겠으며 누구든 지금 아무 곡이나 연주해보라고 했다. 갑자기 여러 앞에서 연주하려니 모두 망설였지만 에릭이 먼저 나섰다. 피아노를 일러갖고 장신은 다시 다이 에릭의 자세를 조정해주기 시작했다. 새로운 자세에 에릭의 오목이 그렇지만 음악은 오히려 더 유려하고 감동적이며 자유로웠다. 에릭조차 예상 못했다. 자기 바이올린에서 이런 소리가 날 줄은. 그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던 모두가 타이를 듣었다. 장시은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자고 했다. 곧 장시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장시은이 하나하나 조언해줄 때 애너가 랑설이는 걸 봤다. 도와주겠다고 말하자 애너가 화들딱 몰았다. 여러 사람 앞에서 연주할 자신이 없다며 거듭 거절했고 방해하지 않으려고 애너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갔다. 장시은 사실 애너의 연주를 듣고 싶었는데 근데 남들 옆에서 저렇게 더는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네. 다시 이젠 크시도 주빙이하라. 장시은에게 들어봐 달라고 부탁했다. 자기 지성 고백. 장시은 놀라며 이거 들어도 돼? 미안 시에 판다고. 우리 형태 신율 시과연 시간 귀지나. 시간은 빠르게 흘러 충실하고 즐거운 하루가 저물어 갔다. 장시은 다시 글러왔다. 늘 산책하던 그곳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따라간 장시은은 앞자리에서 연면에 열고 왔다. 음악 소리는 더욱더 아름다웠고 부드러운 선율이 사람을 살며시 감싸 안았다. 애너의 연주가 끝나자 장시은이 나와 박수를 쳤고 애너는 깜짝 놀랐다. 장시은은 궁금했던 걸 물었다. 실력이 이렇게 뛰어난데 왜 다신 없다고 하는 거야? 난 김러자 아다파이다. 받는 거였던 사토. 이런 실력으로 남들 앞에 설 수 없다고. 말을 마치곤 바이올린을 안고 다시 뛰어갔다. 다음 날 위점은 식사 전에 잠깐 피아노 연습을 하려고 했어. 근데 문을 열었더니 당신이 완전 죽을 상이더라고. 위렴이 뭐 하냐고 물었지. 아침부터 계속 바쁘게 돌아다니더라. 오늘 아침에 장신이 애너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대. 그 이후로 애너는 당신을 무한회피하기 시작했어. 장신도 당이 없었지. 위엄은 때는 안 올려서 스토링군 위엄도 올랐지만 차이콥스키의 애너는 꽤 유명했어. 다들 그녀를 러시아 클래식 음악계 하늘이라고 불렀지. 가장 큰 특징은 부드러운 멜로디와 요요한 연주야. 다들 그녀가 탄재라고 하니까 위렴도 그녀의 연주 실력이 궁금했는데 계속 들을 기회가 없었어. 예전엔 교류회나 음악 콩쿠르에도 나왔었는데 우수히 아고 발견사야 어려거든. 근데 지금 보면 완전 단판이야. 소문은 늘 과장되니까 위렴도 그때 신경했었어. 장신은 듣고 와서 오히려 더 답답해졌어. 여기저기 알아봐야 하나 고민했지. 마침 장이라고 에릭도 여기로 왔어. 위엄이 당신은 왜 울었어? 아까 얘기 쟤네한테 해도 되냐고. 장시은 이거 혼자서는 해결 못할 것 같았고 다른 사람 의견도 듣고 싶었어. 장시은 자기가 보고 들은 걸 다 얘기했지. 장인이 주늘고 자기도 우연히 애너 연주 들어가고 했어. 다들 평가하듯이 애너는 정말 뛰어났대. 장인 너 그때 그녀를 띵가해줘서 근데 그녀 반응이 다시 입은 거랑 똑같았대. 자기 자신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뭔가 강박 같은 게 느껴졌대. 그 얘기를 듣고 에릭도 생각났는데 지난번에 장신하고 위점이 해결할 때 애너가 자꾸 장신을 쳐다보더래 당신을 부러워하는 것 같았대. 여기 있는 사람 중 다 장신 귀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뭔가 달라 보였대. 아네스셔너. 지금까지 해본 방법은 다 소용없었어. 애너가 말할 기회조차 안 주거든. 다들 얘기하기에 애너 불편하게 하면 역효과만 날 거래. 그녀가 다들 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까 고민했지. 장신이 옆에 있던 악보를 보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시간이 꽤 늦었어. 연주이 담궈서 오해했을 때 아무 안 사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맞불이 열렸던 부여는 무틈에 편지 한 통이 있는 걸 발견했어. 장신이 애너에게 쓴 거였어. 오늘 무례했던 행동에 대한 서가를 담았고 지난번 만났던 그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어. 불편하면 안 와도 괜찮다고. 애너는 판지를 다 읽고 또다시 불안에 빠졌어. 갈지 말지 고민했지. 다음날 새벽 장신은 일찍부터 그곳에서 기다렸어. 어제 에릭의 질문이 떠올랐지. 의쯤 됐더게 쉬었으니고 승부는 제쳐두고 하필 너를 시기정했어. 사실 모두 우승을 위해 온 거잖아. 그가 얻는 건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장식은 잠시 득목했어. 나도 몰라. 근데 다들 날 싸볼래마라. 니뭔 컬시와 빨고. 장면은 현대로 돌아와 애너는 약속 장소로 가는 중이었어. 그날 연습했던 장소에서 연주 소리가 들려왔지. 나뭇가지를 헤치니 장시안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어. 똑같은 곡인데 표현 방식은 그녀와 완전히 달랐지. 이 아름다운 소율이 애너를 사로잡았어. 그녀는 달았어. 이 연주가 영원히 멈추지 않기를 동시에 상상했지. 내가 저런 재능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연주가 끝난 후 장시안과 애너는 자리에 앉았어. 장시안은 애너에게 다시 사과했지. 이후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 잠자리 마스피 애너에 물었어. 음악에 흥미를 잃은 거냐고. 애너는 온몸이 굳었고 이래 억울을 알고 우기 시작했어. 장시안 자기도 예전엔 그랬다고 했어. 과제를 완벽하게 해내고 사람들한테 인성과일 때마다 너무 행복했대. 근데 이상하게도 점점 더 불안했어야 하고 싸운 모든 게 한 번 해줄수록 무너질 것 같았어. 그때 처음 깨달았대. 남들의 기대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애너도 자기도 그렇다고 했어. 바이올린을 켤 때마다 다들 나를 턴제라고 칭찬했어. 물론 너지 자식도 재밌었지만 밤을 쉬어자리고 자세며 음표며 지금까지 내로 뻗었어.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고 조금이라도 못하면 너의 초합산이 똑같아서 그 걱정 때문에 늘 긴장한 상태였고 김사하니까 또 실수하고 아치탄이 반복했어. 결국 사람들 앞에 산 것조차 무서워지더라고. 이젠 부활할 수 없어. 사랑들을 행복하게 됐던 연수가 이젠 없어. 때어떤 완벽한 진이 있었다냐. 이런 고민 하나도 없을 텐데. 장시는 사실 자기도 모르겠대. 왜 음악을 연주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이걸 신경 보고 체크 잘해서 봤어. 내가 남이 달려피시는 말이지. 바이올린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도 돼. 애너는 놀랐어. 알다들 알고 나를 항지마. 내가 연주할 때 자기 사이를 타는 것 같았어. 정말 호기호였거든. 그 순간이 호에 시한 싶겠더라.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내가 잘하는 마. 장시영이 웃었어. 사실 난 내 연주 들을 때도 똑같이 생각했거든. 난 아직도 내가 왜 연주하는지 모르겠지만 한심해 찾은 것 같아. 나랑 같이 언따대 내가 타는다. 내가 뭐하거다. 토요일에 어딜 만나. 브리셀로 미리 가려고 한다고. 순배장이 이런다 핑계를 대지만 우리 하워이는 한 번에 알아챘다. 유아 거품에다 그런다고. 순배장이 뛰어온다. 일찍부터 유화에게 대화를 피해서 아직은 어린애자니하고 매우 야부세다도가 같이 가자고 말이다. 하편 치무사의 김대전 시장도 곧 따로 순회장의 브이셀 출장 도식을 덮었나. 손 회장을 인터뷰하려던 그는 그쪽에 가는 이유를 묻는다. 부하가 김 사장에게 이유를 보고한다. 그리고 형도 사형이 깡심했장가 소입부 포함되어 있다. 오글 받을 진수로 기파다. 이게 사실이라면 완전 대박. 특종감이다. 브리셀의 샤페 덧댁에서는 강현과 애너가 약속대로 연시칠에서 함께 연주한다. 애너가 여전히 떨고 있지만 강현의 격려에 용기를 내서 바이올린을 든다. 도이양 때 박을 연주한다. 오빠만 되어 있다로 뜬다시까 없날. 실수가 나온다. 그런데 곧 담당의 음악이 귀를 하시고 불안한 음색을 이끌어준다. 강현의 따뜻한 선율을 느끼며 애너 안에서 피어오른다. 자기도 몰랐던 용기가 주른 금박에 빠져들고 완벽한 티아라를 정식한다. 앙리베이 음악 태아라고 같이 연주해서 정말 즐거웠다고. 대연 간단하게 과왔나.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하게 연주했다고. 방향이 웃으며 사실 난 별로 좋은 게 없어. 다 내가 해낸 거야. 그 따뜻한 순간 무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린다. 세 사람이 연주 시작부터 거기서 있을 건 같다. 애기로 깜도도 알다. 떠오르고 평안 많아. 어떻게 몰래 합주를 해.
강령이 나를 그치하자고 한다. 애너가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알았나. 자기도 피고 싶다고. 그렇게 숨어있는데 다시 바흐를 연주한다. 아는 기억할 수 있다. 그날 에릭의 질문에 성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쓰고 싶지 않다고 다 같이 전투복음시키고 그리고 이 멋진 연주는 결국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장제는 참였다. 낮에 다 같이 모여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혼자 신나게 산책했다. 갑자기 애너의 연습복이 들려왔다. 옆이나 근처에서 애너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연주는 전보다 훨씬 자유로웠다. 애너가 그의 조를 꾹 잡았다. 너도 느꼈지? 가시어스턴 빌로 연주할 때 이런처럼 빛나듯이 않고 불안감도 줄었어. 때는 시청자에게 관배스났다. 그 덕분에 자신이 음악 연주에 뜨거움을 흩어질 수 있었고 라르티시가 이유를 시작하고 말이다. 가사에 나를 마치는 갑자기 화를 보였다. 장시엔 사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장시엔은 엄청 긴장했다. 안소도 예습부대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너 전에 음악을 연주하는 이유 때문에 고민했잖아. 사실 나 전에 연주곡 너 있어. 원베라처럼 훌륭했지만 승률의 불안함이 간댔어. 나한테 금기 나갔어. 근데 내가 위령이랑 대결하고 나랑 같이 했을 때는 그래 왕만이 사라질거라.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게 내 고민 해결해. 그야 시위했어. 그대 맞고 장신을 찾아왔다. 장신에게 다리랑 먼저 서뚱 이고다. 안개거가 하실보다 이는 어떤 고. 전생에 장신이 주어둔 건 평생을 배기에 바친 지휘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큰애식의 반신 가질 때 그가 은퇴해서 장신도 많이는 모른다. 그만 박은 장신의 아래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거라고. 그제야 장신은 떠올렸다. 텅 헤어질 때 마오가 말했다. 교샤났단 지휘자와의 만남을 추선하겠다고. A반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니. 장신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연주홀에 도착한 장신은 문을 여는 성반. 화려하고 웅장한 지휘를 옥독했다. 이래 막히다 뺀 연주. 때 슈엔토 아래 그때 후했다. 뛰어난 연주자들이 이 순간 하나로 녹아드는 듯했다. 장시아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았다. 무척 즐거운 피날레, 마치 전류처럼 장시아의 온몸을 타고 흘렀다. 음악이 딱 끊겼다. 이자길 연하바. 바이올리니스트 이건 떨이 다이로인 여수이세. 어떤가? 장시아는 이 느낌이 낯설지 않았어. 마치 상회장을 대하는 것 같았지. 장시아는 가슴이 털렁했어. 혹시 그도 선회장처럼 날 시험하는 건가? 이러한 세치를 꼽숨어서 장신은 과감하게 시작했어. 연주 내내 지휘가 잘못된 부분들을 말이야. 에이던 따타야지 오라서 고간에 돌아오지 않은 부분들 어떻게 알아내고 물었지? 장신은 말문이 막혔어. 그냥 느낌으로 한 건데 말로 어떻게 설명하지? 장신이 고민할 때 에이던이 그를 알았어. 정말 예리한 참가자네요. 오늘 멋진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복수로 호양해주자. 죽을 뻔한 환생자 장시에는 기계 24시였어. 장자는 단원들 사이에 앉아. 다들과 서로 시해졌어. 에이든은 하였지. 그가 두다했던과 저 하두한다는 걸. 그래서 장신에게 같이 연습하려. 대회를 개시. 환상을 꺼낸 장신. 주변에서 놀라는 소리와 싸니 일었어. 에이던의 신호로 모두 조용해졌지. 연습곡은 방금 연주했던 곡이었어. 장신은 약간 긴장했잖. 동시에 설레는 마음으로 첫 합주를 시작했어. 에이던도 놀라웠어. 지휘할 때 원래 음조를 살짝 바꿔도 장신은 완벽하게 따라왔어. 심지어 완전히 자기 세계에 빠진 것 같았지. 합주가 끝나고 에이던은 장신의 야도 한뭉들이 간해서 자기 생각도 수정해보라고. 장신은 진지하게 고쳤고 에이던은 넋을 굽었어. 다시 가스게라에 불어서 아까 내 연주에 불안한 선율이 섞여 있었냐고. 에이던은 웃으며 정상대라고 했어. 아까 연주할 때 미소 짓고 있었잖아요. 장신은 확신할 수 없었어. 자기가 연주하는 이유를. 한나누와 홀라시 위해서 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 수정한 악보가 에이던 손에 돌아갔어. 에이던이 넘겨보며 장기에 이르러가다오. 오지고를 쌀에 잡고 칭찬했어. 장신이 설명했어. 문제가 있어서 고친 게 아니라 마에스트로와 단원들의 리듬에 맞춰 조정한 거라고. 모두 놀랐어. 이 자신에게 시즌 때 지휘를 돈 굽어서. 장신은 고개를 저었지. 에이던이 다시 갑달했어. 장신이 정말 천재라고. 마치 여름 예배당에서 라이신을 만난 것 같다고. 장신이 깜짝 놀랐어. 방금 말한 음악의 신이 복식을 하는가. 모든 악보 수정이 끝나자 마오가 에이던이 넘겨보며 토론했어. 에이던은 또다시 장시엔을 극찬했어. 그녀는 장시엔에게 연주자의 재능뿐 아니라 지휘자의 재능도 있다고 왔어. 브리셀의 소문이 사실인가 봐. 모투샤오투의 환생이 태어났다는 일본에 있는 히로세이는 토르티사 사대쇼시에게 올라. 그녀가 추천한 사람이 있다고.
또 이렇게 있다고 광고다. 기자가 또 물었다. 그가 한남수협에 간 거 아닌지. 교수인 다시는 쌀다이. 얘던 보르다바 환상이 진정한 조인을 찾은 것 같다고 빨리로 비서가 부르다. 이번 독주회 이후 한동안 쉴 예정인데 그 기간에 무슨 계획이 있냐고 루스인 간하게 알다. 우선 야간 비행기를 타고 벨기에로 갈 거라고. 기자에게는 이게 엄청난 특종이었다. 추천서만으로도 이미 큰 화제였는데 이제 직접 가겠다니 속으로 흥분을 억누르며 기자가 하였다. 혹시 그자 효세이씨의 재산이었고 효세이는 무슨 아래가 하니? 제자라기보다는 억충으로 관매하다웠다. 하이보에서 오고 왔다. 희석사이는 잠시 고민해봐져 있었다. 뭔가 가를 잡아줬을 텐데 확실하지가 않았다. 그다 음악을 연주하고 있던 이유 만약 틀에서고 합의 연동을 원했. 그는 평생 제인 생각했었지만 생각할수록 답답해진 장신은 바이올린을 들고 또나디 신을 만났던 그곳으로 갔다. 그다서 이거에 던을 쏠라봐. 스스로 시식했다. 혹시 자기한테서 뭔가 얻으려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보이자. 장신은 다시 그 사슴을 봤다. 사슴의 뜻을 알아챈 다시는 하율을 말하여 시작했다. 사실은 그 비라이 그냥 흥나지한다.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다. 만약 자기 연주가 더 스스만 뚫려내야 어쩌지? 저것이 내 기준되는과 기회를 떼앗아가면 지연다지 무엇 따사가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볼 수 없어. 하지만 당신의 최상적에서 허이 갑자기 죄에서 벗어났고 평시도 그를 못하다. 당신은 기다려보려고 했지만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오후에 하겠다. 이제 연하연 기분 좋게 연습하러 가려고 했다. 연습실 문도 열었는데 초췌하고 지쳐 보이는 지경이 하나가 나시이더다. 베나는 걱정하며 빨리 그서 취하고 했다. 다시 머리를 끄고 멍하니 기숙사로 돌아갔다. 하지만 노은 장씨는 머리 습작한 신급표를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늘의 칭찬을 가릴 때다. 다시 새로운 명치에 뚜덜쓸 때 정말 기뻤다. 하지만 짧은 기쁨 뒤에 마음은 다시 차가워졌다. 확실한 이유도 없이 그냥 예셔표만 올라라봐. 장씨는 이게 과거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한신에서 음악적 기능을 얻었지만 언젠가 자신이 다시 그동안 비드나야 세비의 탈구하니 짐든 장씨는 모두에게 버림받는 꿈을 꾸었다. 분명 모두를 위한 일이었는데 하나도 그를 뻔알았다. 모든 사람이 그를 비난했다. 고부를 먹은 꿈에 다시는 그리다 재면서겠다. 내 스스를 줘봐. 다음이하고 좀 겨우 싫어다. 예, 비아야. 앙회석인 장씨는 대가고파 식당으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모두가 가지런히 앉아있었다. 애금 피고파시겠던 거 다 모인 단살이 해발이 다를 휘둘러 부질렀다. 모두 그가 뒷배타지 연습했다는 걸 알고 티욕이 미안해서 장시한의 요리 솜씨가 아까워서 여기서 계속 기다렸던 거다. 모두의 배려에 장씨는 감동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려 했다. 상가립 차려진 음식은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았다. 애금 감동해서 울 것 같았다. 장신이 요리까지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장신의 상태를 챙기고 있었다. 그는 장신 부분에 뜨겁게 연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장신도 연주할 때 행복하게 말았다. 눈앞의 광경을 보며 장신은 문득 깨달았다. 그가 원했던 근 충족을 행복하게 앉는 곳이었다. 이유를 깨달은 당신은 바이올린을 들고 지연한 스스로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갔다. 이연의 음악으로 신연한 사심을 불러낼 거다. 치안복과 같은 곡이어 취한 이연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살았다. 지혜와 스승을 안동시키지 못해도 괜찮다. 그가 연주하는 이유는 모두의 없는 어부를 보기 위해서다. 모두와 함께 행복해지는 거다. 모입해서 곡을 마치자 신령한 사심이 장신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눈부신 빛이 던덕이더니 장신은 알았다. 시험을 공부하였다는 걸. 순식간에 마지막 날이 왔다. 모차르트 영지홀 여왕 앨리스 콩쿠르 최종 심사가 시작됐다. 지금 무예디도 전화 10일 거쳐게 탕카스비 여기서 다 뛰어오고 있거든. 위에는 엔어가 급대다고 있는 걸 놀려댔어. 다이외 때유철한 다르다이 된다고 말이 뭐지? 나다인도 내 발은 계속 떨리고 있잖아. 할랄로 아재 벌써 다시 한 옆에 있는 장애를 놨어. 장애도 좀 괜찮은 것 같았어. 어쨌든 이게 마지막 너무잖아. 게다가 이렇게 하는 관객을 본 적도 처음이었거든. 다시 효율을 쌓. 걱정마. 여기 온 사람들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노력을 띄우지 않아. 전처럼 즐겁게 연주하면 돼. 칸크프스 지그의 편. 경험 많은 어른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거든. 사자의 오페인 담배. 그대의 자유를 깊이 흥미해주시고 축복을 보내주세요. 대가 정식으로 시합했어. 그런데 스텔리에서 다들 응원을 보냈어. 청중들 제대로 놀라게 해봐. 베리근 다들 미르해? 당연하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은 이전에 외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어. 이게 장신이 말한 패자 없는 경쟁인 걸까? 하나씩 다여오라고 그 방식은 발견했어. 장신은 그에게 목표와 승률을 잊지 말라고 했어. 이번은 못 가서
그렇게 여유 부리다간 내가 널 훌쩍 추월할지도 몰라. 무대 위에 의하면 당신의 말이 더니요. 하얗게 심하던 이시고 연주 시작했어. 숲속에서 피어나는 빛처럼 따스하면서도 눈부시지 않았어. 로엘 원성 뒤 주영이 꼽혔어. 락을 완벽히 피어나는 수보 스시마데 식발을 담았어. 기사이 이가이 됐어. 이건 두 번째 무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네요. 좋은 경험을 얻은 것 같군요. 이미 끝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뼈가 듣고 지치서 넣어 달래야. 준비를 시작했어. 어쨌든 문은 하시미에 저맞고 먹었어. 그날의 연주도 그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러고는 확고한 걸음으로 한때 사랑했지만 두려웠던 그 무대에 올랐어. 은은한 10분을 담은 따스한 선율이 리턴어의 설강조 오르시르다. 풍부한 음색은 마치 아지아노 가데를 다 가슴을 쳤고 사랑에 빠진 것 같았다. 연인의 속삭임 같은 연주는 없었다. 심사위원들의 찬사도 받았다. 샤페이에서 보낸 그 시간은 그녀 인생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안보일이 여행은 하잔. 여기 누이들의 해줄 것이다. 곧 마지막 순서인 장센이 무대에 올랐다. 얼디쇼이 이기 계속 그를 앞으로 떠밀렸다. 레싱크다. 과거를 놓지 못해서 띵기도 교연가 아닌가. 음악으로 호혜를 씻어낼 수 있는 지혜 말이다. 다시니 무대에 올랐다. 루이가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응원했다. 다시는 오시니어 고해를 느꼈다. 사회답고 하일리 일조였다. 이번 음악은 이정조의 기불세가 열렸다. 마치 세상의 풍파를 겪은 배가가 찬찬히 시안화를 들여든 것 같았다. 청룡들은 음악 속 슬픔과 호해에 공감했다. 그는 그제 얻은 인생을 살기에 이런 감정을 다룰 수 있는 걸까? 그는 다일의 강함과 단숨에 곡 속에 완벽하게 표현했지만 이건 그저 과거를 되풀이하는 연주일 뿐이었다. 모두가 조마조마해하던 그때 미리 끄덕거렸다. 수산승유의 시식매에 선거 흘러왔다. 마시고 빙징을 한숟 같았다. 지물도명이 또 다시는 타스 분당이 있었다. 자, 그래 무백게 알아.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매다 소리는 매다 유심히 집니다. 연두올은 몇 초간 고요했다. 이어서 올해같은 환호와 박수가 오래도록 이어졌다. 회 속에서 답을 찾았다. 통조 행복을 만들고 이게 다시미 연사의 이유였다. 오랜 지난 끝에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당연하게도 장신이 우승을 차지했다. 지금은 모두 그를 위해 기뻐했다. 다리 빼오르게 승부다 오래좋겠다. 시선을 마친 장신이 안어자 자신을 시알고 있던 가족들이 모였다. 모두 장신을 만나고 싶어 한달이었다. 그리고 그 축하해주려 했다. 누구전도 당신을 축하하러 왔다. 하사이선에 비교할 필요 없다. 아까 그 연주만으로 진보했다. 스미스는 장신에게 잊지 말라고 했다. 그에게 가장 먼저 제안한 곳은 런던 트렌더 심포니 오피스트라라고. 이틀시아시 스위시드 몽기를 말고 있다. 장신이 알아서 선택할 거라고. 하야만 트를 통해 장신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한동안은 엄청 바쁠 것 같다. 그때 스테이지로 돌아오니 다들 심을 샤워시었다. 이제 정말로 작별할 시간이었다. 하루에 반동적고 소회에 감사했다. 미운 놈은 끈쓰다다. 뒤에서 다시는 하신께를 휘어서 불던 리스와 아주 작다. 근데 베리사 그 역을 쳤다. 건반진 꼬마는 아연 취소하시.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당신은 못해서 연주 얼굴을 다졌다. 우다에다 기다려오는 가살랑함을 합었다. 이제 화로 뜨게 됐다. 부활할 시간.